확률의 정의. 자, 오늘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크게 원래 그 확률과 통계라는 과목 자체가 크게 세 단원으로 나뉠 수가 있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면 경우의 수라는 단원이고, 두 번째가 뭐냐면 확률이라는 단원이고, 세 번째가 이제 통계가 되는 건데, 우리가 사실 경우의 수는 끝이 났어요. 저번 시간 이항 정리를 마지막으로 경우의 수는 끝이 났고, 오늘 이 시간부터는 여러분들이랑 확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 건데, 그 확률이 도대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기 위해선 여러분들한테 한번 물어볼게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얘기할 때는 확률이 뭐냐라고 물어보면 이미 중딩 때 사실은 확률을 한번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확률이 뭐예요? 라고 물어보면 대부분의 친구들이 이제 경우의 수분의 경우의 수요라고 대답을 하는 친구들이 많아요. 그런데 물론 그게 적용이 되기도 하는데, 이제 고등교육 과정으로 넘어오면서 여러분들이 확률이라는 걸 새롭게 배우게 될 때는 확률에 대해서 경우의 수분의 경우의 수가 적용되지 않고 않는 경우에 대해서 확률을 구하는 방법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랑 이야기를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부분에 포커스를 맞추면 될 것 같아요. 경우의 수분의 경우의 수가 통하지 않는 경우에는 확률을 어떻게 구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좀 여러분들이랑 나눠보도록 하겠고, 그 전에 확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는 어떤 용어들을 여러분들 좀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쌤이 일단 한바탕 용어 정리를 좀 하고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정석책 78페이지 보면은 거기에 벌써 이렇게 초록색 글자로 막 적혀 있어요. 뭐 시행이 있고 표본 공간이 있고 사건이 있다. 자, 시행이 있고, 그 다음에 표본 공간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사건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용어들이 어떤 것들을 의미하는 건지를 먼저 여러분들이 알아야 문제를 풀 때 어려움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문제 자체에 저런 용어들이 등장을 하기 때문에 저걸 봤을 때 낯설어하면 안 된다는 소리인 거겠지. 일단 시행. 그러니까 쌤이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쌤이 어떤 걸 할 거냐면은 주사위 하나를 던질 겁니다. 주사위 한 개를 던진다. 어떤 조건이나 환경이 고정이 돼 있고 내가 어떤 걸 되게 여러 번 반복할 수 있는 행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냥 주사위 한 개를 던진다 했을 때 저거 자체가 이제 시행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주사위 한 개를 던진다를 쌤이 이제 시행 주사위 한 개를 던진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고, 표본 공간이라는 건 뭐냐면 저 시행의 결과로 나올 수 있는 결과물들이야. 주사위 한 개를 던진대. 그럼 뭐 주사위에 눈이 나올 거 아닙니까? 그렇죠? 주사위를 딱 던졌어. 그럼 어떤 경우들이 발생할 수 있죠? 어떤 결과가 만들어질 수 있지? 1도 나올 수 있고 2도 나올 수 있고 3도 나올 수 있고 4도 나올 수 있고 5도 나올 수 있고 6도 나올 수 있죠. 7이 나올 수 있나? 그럼 불가능하지. 그러니까 이 표본 공간이라는 건 뭘 뜻하는 거냐면 어떤 시행의 결과물들을 이야기를 한다라고 보면 되는데, 그 결과물들을 있잖아, 우리가 집합으로 표현을 하겠대. 다시 얘기할게. 표본 공간은 시행의 결과를 집합으로 표현한 것이라고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됩니다. 쌤이 주사위 한 개를 던진다 해서 여기에서 해당되는 그 표본 공간은 집합기호를 써서 1, 2, 3, 4, 5, 6이라고 써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시행을 했을 때 나올 수 있는 결과를 집합으로 표현한 게 표본 공간이다 라고 봐주면 되는 거고, 그래서 이제 사건이라는 것은 드디어 이제 문제가 나오겠죠. 뭐 예를 들어서 주사위를 던졌을 때 짝수의 눈이 나오는 사건은 이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 여기 있는 얘네들, 이 표본 공간이 모든 결과물들이잖아요. 이것들의 부분집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것들에 속해 있는 부분집합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쉽게 말해서 사건이라는 거는 쌤이 이렇게 던져줄 수도 있어. 어떻게 던져줄 수도 있냐면, 쌤이 주사위 한 개를 던졌을 때 있잖아, 짝수의 눈이 나오는 사건, 짝수의 눈이 나오는 사건 이라고 얘기하면서 그 사건을 내가 A라고 얘기할게. 문제에서 이런 식으로 나오거든요. 그럼 여러분들은 이 문제를 딱 이 문장을 보자마자 지금 저기서 말하는 A라는 사건은 짝수의 눈이 나온대. 뭐뭐 있으면 된다는 소리야? 2, 4, 6이 A라는 사건이구나 라고 보시면 된다는 소리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지? 대놓고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5의 눈이 나오는 사건, 5의 눈이 나오는 사건, 얘를 내가
B라고 얘기를 할게 라고 얘기할 수도 있어. 그럼 B, 사건 B라는 것은 뭐만 갖고 있는 거야? 원소를 O만 갖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도 있다라는 거지.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지? 그래서 특정 주제를 하는 사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짝수의 눈 혹은 O의 눈 이렇게 대놓고 이야기할 수도 있겠고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겠지? 자, 그래서 시행과 표본공간 사건이라는 의미는 우리가 조금 알아들은 것 같고, 자, 옆쪽 79쪽에 보면은 또 하나의 용어들이 등장을 하고 있네요. 거기에 또 뭐가 있냐면은 근원사건. 근원사건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전사건이라는 게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공사건이라는 표현들이 나왔는데, 쌤이 지금 얘네들을 예로 들었기 때문에 계속 저걸로 이야기를 나눠보자면, 근원사건은 뭐냐면, 그러니까 전부 다 여기 지금 보면 용어들이 뒤에 뭐가 붙었냐면 사건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니까 결국엔 이 표본 공간을 전부 다 부분집합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여기서 이제 근원사건이라는 건 뭐냐면 원소가 한 개인 사건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시 얘기할게. 원소가 한 개인 사건. 뭐 예를 들어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지. 원소가 한 개인 사건은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얘는 지금 이 사건의 이 시행에 대해서 얘기를 하자면 1, 2, 원소가 한 개인 사건 3, 그 다음에 4, 5, 6. 자, 이런 사건들을 우리가 근원사건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물론 그 사건마다 토픽을 붙일 수는 있겠죠. 뭐 예를 들어서 홀수 중에 가장 작은 원소가 나오는 사건,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한다라든지, 소수 중에 가장 작은 원소의 사건,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 수 있다라는 소리인 거겠지. 말은 여러분들이 갖다가 붙일 수가 있어요. 실제로 예전에 어떤 문제가 서술형으로 나왔었냐면은, 어떠한 사건의 결과가 이게 되기 위한 사건을 너네들 보고 직접 작성해봐 라고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어.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6이라는 걸 표현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면, 주사위를 하나를 던졌을 때 3의 배수 중 가장 큰 원소의 사건,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 수 있다라는 소리인 거겠지. 그래서 그렇게 말을 붙여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사건 하나를 작성하시오라는 문제가 한 번 출제가 된 적이 있기는 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사건들이 뭔지에 대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 전사건이라는 건 뭐냐면 전체 사건을 의미합니다. 전체 사건을 의미하는 거라서 그냥 얘는 이거 자체가 되는 거야. 전체 사건. 3, 4, 5, 6. 그래서 지금 사실 보면 표본 공간과 전사건 차이가 있어 없어? 없죠. 그래서 저 둘은 사실 거의 비슷하다고 여러분들이 해석하셔도 됩니다. 전사건, 전체 사건들을 다 원소로 갖고 있는 집합을 말하는 건데, 표본 공간은 뭐라 그랬어? 어떤 시행을 했을 때 결과가 나올 수 있는 모든 결과들을 집합으로 표현한 거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결국에 두 개의 의미는 굉장히 비슷해요. 무슨 말인지 되겠지? 그 다음에 저기는 공사건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는 없는 거야. 그러니까 그 사건을 만족하는 원소가, 그 결과가 없는 거지. 예를 들어서 1, 2, 3, 4, 5, 6이라는 그 사건들만 발생할 수 있는데, 쌤이 주사위 한 개를 던져서 7의 눈이 나오는 사건이라고 이야기를 한다면은 그걸 만족하는 사건이 있어 없어? 없잖아? 그럴 때 우리가 공사건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다라는 거지. 무슨 얘기인지 되겠지? 그래서 여러분들 근원사건, 전사건, 공사건이 무엇인지 의미 파악할 수 있었다라는 거고요. 이제 또 넘어가면 보통은 이제 합사건 이라는 표현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곱사건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사실 이제 저 합사건이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합의 법칙이 있잖아요. 어찌됐건 간에 사건과 집합은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집합으로 연결시켜서 여러분들이 해석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합의 법칙 그거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돼. 합집합, A 합 B 이거 있잖아. 그거랑 똑같은 얘기야. 사건 두 개를, 그러니까 사건 A가 발생하거나 사건 B가 발생할 수 있는 경우라고 이야기를 하시면 되겠고, 지금 쌤이 얘 A, 그 다음에 얘 B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A 합 B라고 들어간다라고 하면 저 상황이라면 우리는 2, 4, 5, 6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다라는 얘기인 거지. 무슨 말인지 이해되지? 그리고 여기 곱사건이라는 건 뭐냐면은 교집합입니다. 그러니까 A 사건과 B 사건이 동시에 발생할 수 있는 사건이라고 보시면 돼요. A 사건과 B 사건이 동시에 발생해야 된다는 거는 집합기호로 해석을 하자면 사실 A 합 B라는 거는 얘를 말하는 거겠지. 벤 다이어그램으로 그렸을 때 이 부분을 말하는 거지만, 곱사건이라는 것은 뭘 뜻하는 거냐면 벤 다이어그램으로 그렸을 때 두 사건을 동시에 만족해야 된다는 거니까 겹쳐지는 부분을 얘기하는 건데, 예를 들어볼게. 있어 없어? 없죠? 그치? 얘는 뭐라고 쓰면 돼? 얘는 공사건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면 된다라는 소리야. 무슨 말인지 이해되겠지? 어찌됐건 간에 여러분들은 합사건과 곱사건의 의미 파악만 여러분들 하시면 될 것 같고, 은지야 저 히터 좀 꺼줄래?
땡큐. 자, 넘어가서 이제 또 뭘 얘기를 할 거냐면 배반 사건이라는 이야기를 할 겁니다. 배반 사건.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흔히 알고 있는 여사건에 대해서도 얘기를 할 건데 배반 사건은요. 두 사건의 관계를 얘기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두 사건의 관계를 얘기한다. 그 얘기는 뭐냐면 방금 전에 얘기한 이런 경우일 때 정의 자체가 이렇게 됩니다. 두 사건이 동시에 발생할 수 있는 경우가 없는 관계일 때 우리는 두 사건은 배반 관계에 있다. 배반 사건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얘는 벤 다이어그램으로 그린다면 겹쳐지는 게 없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그려진다라는 소리인 거지. 이런 관계일 때 우리 뭐라고 얘기한다고? 배반 사건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다. 자, 여사건은 간단합니다. A 사건이 벌어지지 않는 경우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전체의 벤 다이어그램으로 그렸을 때 전체 사건에서 A가 벌어지지 않는 경우라고 얘기를 했으므로 A 사건의 반대의 경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혀 어렵지 않죠? 그래서 용어 자체가 여러분들한테 받아들여지는데 그렇게 힘들거나 그러진 않을 것 같아서 일단 하나씩 소개를 했습니다. 조금 약간 생소한 거 뭐 배반 사건 요 정도. 왜냐면 여집합 이런 거 다 배웠기 때문에 여사건도 사실 여러분들이 받아들일 때 그렇게 힘들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제 배반 사건이라든지 혹은 뭐 근원 사건이라든지 그치? 그 다음에 저기에서 뭐 표본 공간 이런 용어들 자체가 조금 생소할 수 있으나 표본 공간은 뭐다? 사건을 어떤 시행에서 결과 나올 수 있는 것들을 집합으로 표현한 거 표본 공간. 근원 사건은 뭐다? 결과물 하나를 그러니까 즉 표본 공간의 원소들 중에서 지금 원소가 한 개인 사건들을 모아놓은 것을 우리가 근원 사건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 그다음 배반 사건이라는 건 두 사건의 관계를 얘기를 하는 건데 동시에 발생할 수 없는 관계일 때 우리가 배반 사건이라고 이야기를 한다. 그래서 여러분들 요렇게 용어 정리만 하시면은 뭐 크게 어려움은 없을 것 같습니다. 오케이? 그럼 바로 문제로 연결해가지고 도대체 실제 문제에는 어떤 식으로 적용되는지 같이 볼게요. 자, 기본 문제 5-1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개의 주사위를 던지는 시행에서 I의 눈이 나오는 것을 이 I로 나타내기로 한대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나 일단 어떤 시행을 한대? 시행을 한대. 뭐 한대? 주사위 한 개를 던진대. 주사위 한 개를 던져가지고 I의 눈이 나오는 걸 이 I로 표현을 하겠다. 그럼 주사위 한 개를 던져가지고 만약에 내가 5가 나왔다 라고 한다면 얘는 이 5로 표현을 하겠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랬을 때 이 시행의 표본 공간을 S, 그럼 이 시행의 표본 공간을 S, 얘가 지금 표본 공간이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집합에서 있잖아. 전체 집합을 U라고 나타냈다면 표본 공간 사건에서는요. 전체 표본 공간은 시행에서 나올 수 있는 모든 결과를 집합으로 나타낸 거라고 얘기했잖아. 그래서 여기 지금 U 집합 기호 대신에 사건에서는 저걸 S라고 표현을 해요. 괜찮죠? 그래서 S 표본 공간 그 다음에 문제에서 뭐라고 했냐면 3 이하의 눈이 나오는 사건. 얘는 3 이하의 눈이 나오는 사건. 그 다음에 짝수의 눈이 나오는 사건 B, 얘는 짝수의 눈이 나오는 사건. 그 다음에 5의 눈이 나오는 사건, 얘는 5의 눈이 나오는 사건, 5의 눈이 나오는 사건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S, A, B, C를 구하여라. 자, 한번 봐봐. 내가 만약에 S, 표본 공간을 구하시오. 얘는 집합기호를 반드시 써주셔야 되고 표본 공간은 결과, 시행을 했을 때 결과 나올 수 있는 것들을 다 원소로 갖는 집합이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 1, 이 2 해가지고 요렇게 다 표현을 할 수가 있겠죠. 결과물들을 다 적어주시면 된다라는 소리인 거고 3 이하의 눈이 나오는 사건을 A라고 잡았으니 뭐뭐 있어? 이 1, 이 2, 이 3까지 3 이하의 눈이 나오는 사건 A라고 얘기할 수 있으며 짝수의 눈이 나오는 사건은 이 2, 이 4, 그 다음에 이 6 이렇게 들어갈 수 있겠고 5의 눈이 나오는 사건은 간단하게 뭐라고 쓰면 돼? 이 5 라고 써주면 된다라는 소리인 거겠지?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의 S, A, B, C 다 구하시고 문제에서 뭐라 그랬어? 2번 A와 B의 합사건은 C의 여사건과 서로 같음을 보여라. 그럼 이 얘기는 뭐야? A와 B의 합사건을 따로 구해주시고 C의 여사건 따로 구해주시고 그 둘이 뭐하다? 같다라는 거 보여주면 끝난다라는 소린 거고 A와 B는 서로 배반이 아님을 보여라. A하고 B는 서로 배반이 아님을 보여라. 지금 배반이라는 건 뭐라 그랬어? 동시에 발생할 수 있는 사건이 없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충분히 얘네들 동시에 발생할 수 있는 그쵸? 겹쳐지는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 2, 그래서 배반이 아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고 A와 서로 배반인 사건은 몇 개인가? 쌤은 지금 4번만 한번 보고 넘어갈게요. 4번 문제에서 A와 배반인 사건은 몇 개냐?
자, 요 질문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 같이 해석 한번 해봅시다. A와 배반인 사건이래요. 지금 우리가 여기 옆에서 A라는 사건을요, 이렇게 정했어. E1, E2, 그 다음에 E3라고 해서 이렇게 정했잖아. E1, E2, E3가 있는데 얘네들이랑 배반이 돼야 된대. 그럼 나는 그 사건, A와 배반이 되는 그 사건, A와 배반인 사건을 쌤이 뭐 D 사건이라고 가정을 한다면 D 사건은 여기 있는 이 사건들이 발생하면 된다는 거 안 된다는 거야? 안 된다는 거잖아. 무슨 말인지 이해되지? 그럼 D라는 어떤 놈이 있는데 여기 이제 집합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게 뭐뭐 들어갈 수 있냐면 얘네들을 제외한 나머지가 들어갈 수 있다는 소리인 거고 E4, E5, E6 이렇게 들어갈 수 있다라는 소리인 거겠지.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지? 그럼 잘 생각해봐. 여기는 얘네들이 다 들어갈 필요가 있어 없어? 없어. 세 개가 모두 들어가도 A와 D는 배반이요라고 얘기하지만 두 개만 들어가 있어도 A와 D는 배반이요라고 얘기할 수 있고 하나만 들어가 있어도 A와 D는 배반이요라고 얘기할 수 있고 심지어 아무것도 들어가 있지 않아도 A와 D는 배반이요 라고 얘기할 수 있다라는 소리야. 무슨 말인지 이해되지? 그럼 난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 이 원소에 이제 집중을 합니다. 들어가거나 안 들어가거나. 경우의 수 몇 가지 선택할 수 있다는 소리야? 둘 중에 하나 선택할 수 있다는 소리야. 마찬가지로 얘도 들어가거나 안 들어가거나 얘도 들어가거나 안 들어가거나. 그러니까 A와 배반인 사건 D는 몇 개라고 얘기할 수 있어? 두 개 선택권이 있었기 때문에 다 곱해서 몇 가지? 2의 세제곱까지 8개가 정답이 되는 문제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겠지? 그래서 그런 식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줄 수도 있다라는 거 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됐나요? 네, 가볍게 했으니까 넘어가도록 할게요. 아니야. 넘어갈게요. 자, 이제 두 번째. 정말 이제 확률을 한번 시작을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랑 한바탕 확률의 용어들, 어떤 용어들이 나오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했기 때문에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표본 공간, 그 다음에 근원 사건, 그 다음 배반 사건. 왜 쌤이 계속 이 얘기를 강조하냐면 여러분들 3학년 때 가자마자 물론 중간고사는 아닐 거고 1학기 기말고사쯤 혹은 중간고사에 확률이 들어간다면 중간고사에 나올 텐데 보통 이게 앞 페이지에 있어요. 다음 중 옳은 것은 옳지 않은 것은 해놓고 1번, 2번, 3번, 4번, 5번 용어의 뜻을 아는지 모르는지를 체크하는 문제가 매해 나왔어요. 모든 학교에서. 그렇기 때문에 항상 기억을 하셔야 돼요. 이거 용어 정리 가볍게 어겼다면 큰일 납니다. 학교 내신 문제에서는 되게 좋아하는 스타일이에요. 알았지? 모의고사에선 한 번도 나오지 않았어. 그런데 학교 내신 시험에서는 진짜 매해 나왔다고. 매해. 확률 들어가잖아. 1번 문제로 맨날 나왔던 문제야. 다음 중 용어의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거 말이야. 무슨 말인지 되겠지? 그러니까 용어는 꼭 여러분을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넘어갈게요. 이제 확률에 대해서 이야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정석책도 마찬가지고 확률의 종류를 좀 나눠놨어요. 그래서 일단은 그거부터 쌤이 이야기를 하자면 지금 쌤이 지금부터 확률을 좀 시작을 할 건데 확률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일단 우리가 지금부터 배우게 될, 우리가 지금부터 다루게 될 수학적 확률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통계적 확률이라는 게 있습니다. 통계적 확률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뭐가 되냐면 기하적 확률. 있어요. 그래서 확률의 종류는 총 세 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다룰 거는 얘만 할 거예요. 쌤, 통계적 확률이랑 기하적 확률은 안 하나요? 기하적 확률은 사실 교육과정에서 빠졌기 때문에 별로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기하적 확률은 하지 않을 거고 통계적 확률은 내신할 때만 조금 여러분 손 대면 되기 때문에 사실 통계적 확률도 쌤은 다루지 않을 겁니다. 통계적 확률은 간단하게 이거예요. 쌤이 이렇게 얘기해볼게. 수학적 확률과 통계적 확률 다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자면 쌤이 지금 동전이 하나 있습니다. 100원짜리 동전이 있어서 숫자의 면이 나올 확률 이라고 한다면 형범이 쌤이 딱 던져. 딱 해가지고 딱 열었는데 숫자의 면이 나올 확률 얼마인가요? 2분의 1이겠죠? 그렇지? 전혀 확률에 대한 감이 없으시네요. 어떻게 1이 됩니까? 그렇지? 딱 던져가지고 숫자의 면이 나온다라는 거는 내가 딱 던져봐봐. 던진대. 그럼 경우가 몇 가지가 발생할 수 있어? 두 가지가 발생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숫자의 면이거나 아니면 그 뒤에 우리 왕님. 그치? 둘 중에 하나일 텐데 근데 거기서 숫자가 나올 확률이라고 얘기를 했으니까는 쌤은 2분의 1이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소리야. 그게 뭐가 되냐면 수학적 확률이 되는 건데 통계적 확률은 뭐냐면은 쌤이 동전을 한 1000번 정도 던지는 거야. 내가 동전을 계속 1000번 정도 던져. 근데 그 결과물들을 계속 수집을 하는 거지. 그래서 결과를 딱 수집을 했을 때 1000번 중에서 한 700번 정도가 숫자가 나오더라. 그러면 통계적 확률에 의하면 동전 하나를 던졌을 때 숫자가 나올 확률은
10분의 7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통계적 확률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지? 그럼 통계적 확률은 있잖아. 수학적 확률과 굉장히 이렇게 오차가 지금 심하잖아. 그러니까 그 오차를 줄이기 위해서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 엄청 많이, 엄청 여러 번 내가 시행을 한다면은 수학적 확률과 결과가 굉장히 많이 비슷해지겠죠. 오차가 줄어들 수 있다. 뭐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묻기 때문에 통계적 확률은요, 내신할 때 그냥 조금만 다루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오케이? 자, 어찌됐건 간에 쌤은 수학적 확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다라는 거고요. 여러분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해드리자면은 기하적 확률과 통계적 확률은 숙제에서 제외시킬 겁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수학적 확률만 진행을 하겠다라는 거 보시면 되겠고, 자, 요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이제 쌤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냥 일반적으로 경우의 수분의 경우의 수로 들어가면 어렵다라고 얘기를 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쌤이 쉽게 말해서 이렇게 한번 해볼까? 어떤 여기 주머니가 있어. 근데 주머니에 있잖아.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노란색 공이 3개, 빨간색 공이 하나. 자, 이렇게 들어있다라고 칩시다. 쌤이 여기다 손을 집어넣어가지고 공 하나를 딱 꺼낼 거야. 공 하나를 딱 꺼낼 건데 그 공이, 쌤이 물어볼게, 형범아. 빨간색 공일 확률은 얼마인가요? 어? 4분의 1. 그치? 정답이에요. 사실 되게 소름 끼친 게 뭔지 알아? 이미 우리는 본능적으로 확률을 구하는 방법을 사실은 알고 있어. 되게 신기해. 쌤이 그냥 안 가르쳤잖아, 나 지금. 그냥 너한테 물어봤잖아. 저거에서 빨간 공을 꺼낼 확률 얼마야? 그럼 4분의 1이라고 얘기를 하거든? 근데 그거 경우의 수분의 경우의 수야? 그 4분의 1이라는 확률이, 쌤이 여기서 질문을 어떻게 했냐면, 공 하나를 꺼냈는데, 빨간 공 한 개를 꺼낼 확률이라고 물어봤거든. 그랬는데, 정답이 뭐가 됐냐면, 4분의 1이 됐어요. 그럼 만약에 이게 경우의 수분의 경우의 수로 푼 거라면 저게 4분의 1이 맞는지를 생각을 해보라고. 경우의 수라는 건 뭐냐면, 자, 쌤이 이렇게 문제를 바꿔서 물어볼게. 나 여기에다가 손을 집어넣어서 공 하나를 꺼낼 거야. 발생할 수 있는 경우는 몇 가지인가요? 발생할 수 있는 경우는 유정이 몇 가지야? 4가지야? 4가지야? 내가 여기서 꺼내서 노란 공을 꺼내는 거, 여기서 노란 공 꺼내는 거, 여기서 노란 공 꺼내는 거 다 다른 건가요? 쌤의 경우의 수는 차이가 있을 때 카운팅을 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분명히 했었죠. 내가 여기에서 지금 손을 집어넣어가지고 공 하나를 꺼낼 때 발생할 수 있는 경우는 몇 가지가 되는 거야? 2가지죠. 뭐 아니면 뭐? 노란 공 아니면 빨간 공. 2가지야. 근데 그 중에서 쌤이 빨간 공 꺼낼 확률이라고 물어봤잖아. 그럼 원래 경우의 수분의 경우의 수로 답을 한다면 몇 분의 몇이라고 얘기를 했어야 돼? 2분의 1이라고 얘기를 했어야 된다고. 무슨 말인지 이해되지? 그럼 이거 지금 2분의 1이야? 아니지.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이 포인트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싶다라는 거야. 확률에 있어서는요. 확률에 있어서는 잘 들어. 확률에 있어서는 경우의 수랑 다르게 들어갑니다. 접근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분명히 문제를 풀다 보면 거기에서 괴리감이 느껴지면서 아 뭐가 뭔지 헷갈려 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사실은 경우의 수를 열라하고 난 다음에 확률로 넘어왔을 때 확률 어려워요 라는 말을요. 사실은 절반 정도를 들었어. 쌤은 개인적으로 경우의 수랑 확률을 비교를 한다면 경우의 수가 더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인데 한 절반 정도의 학생들은 항상 확률이 더 어렵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유가 뭐 때문이냐면 얘 때문이야. 확률을 구하라고 하면 얘네들을 각각 다른 걸로 취급한다라는 거지. 확률에서는 같은 것으로 취급을 하지 않고 저것들을 각각 뭐로 다른 걸로 취급을 한다라는 거야. 그럼 발생할 수 있는 경우가 몇 가지다? 4가지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다라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돼? 그래서 지금 같은 것을 다른 것으로 취급을 해야 된다라는 그 개념이 여러분을 조금 힘들게 할 것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 경우의 수분의 경우의 수로 문제 풀 수 없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그 이유가 뭐 때문이냐면 봐봐. 여기 주머니 안에 노란 공이 차지하고 있는 비율과 빨간 공이 차지하고 있는 비율이 같니 다르니? 다르죠?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노란 공이 차지하고 있는 비율과 빨간 공이 차지하고 있는 비율이 같아 달라? 다르다라는 거야. 이럴 때는 경우의 수분의 경우의 수가 허용이 안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 다시 얘기한다. 구성하고 있는 비율이 다른 경우,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거든요. 내가 여기 손을 집어넣어서 노란 공을 꺼낼 기대되어지는 정도라고 표현을 해요. 노란 공을 꺼낼 기대되어지는 정도하고 빨간 공을 꺼낼 때 기대되어지는 정도가 서로 어떻다? 다르다. 그렇기 때문에 경우의 수분의 경우의 수가 허용이 되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쌤이 그럼 이번엔 주머니 상태를 쓱 바꿔가지고 여전히 나 여기서 공 하나를 꺼낸 건데 여기 지금 상황이 이렇게 됐다라고 한번 볼게요. 노란 공 2개,
빨간 공 2개라고 칩시다. 그리고 질문은 똑같아요. 빨간 공 1개를 꺼낼 확률은 얼마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여러분은 대답을 어떻게 할까? 빨간 공 1개를 꺼낼 확률 얼마? 2분의 1 이렇게 바뀌겠지. 그치? 얘는 경우의 수분의 경우의 수로 답할 수 있다라는 소리야. 내가 손을 집어넣어가지고 노란 거를 꺼낼 기대되어지는 정도하고 빨간 거를 꺼낼 기대되어지는 정도가 같죠. 다시 말하면 주머니 안에 비율이 어때? 같다라는 소리야. 그러면 우리는 경우의 수분의 경우의 수로 해결할 수 있다라는 얘기라고.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죠? 그래서 그 포인트를 여러분들은 정확하게 이해하셔야 되고 하나만 더 얘기를 할게요. 쌤이 이번에는 이렇게 한번 문제를 내볼게. 쌤이 동전 1개를 던집니다. 동전 1개를 던질 때 아까 전에도 얘기했다시피 숫자의 면이 나올 확률. 숫자의 면이 나올 확률 얼마다? 2분의 1입니다. 얘는요. 경우의 수분의 경우의 수로 충분히 해결할 수 있죠. 이유가 뭐 때문이야? 내가 동전을 던져. 그치? 그러면은 그 왕의 얼굴이 나올 확률과 왕의 얼굴이 나올 때 그 기대되어지는 정도하고 숫자의 면이 나올 때 그 기대되어지는 정도가 어때? 같기 때문에 우린 그냥 경우의 수분의 경우의 수로 해결할 수 있었다라는 소리야. 그치? 근데 쌤이 바꿔서 이렇게 한번 문제를 내볼게. 내가 지금 윷 알지? 니네 윷 알아? 윷 모양 요렇게 생긴 거. 그치? 내가 지금 이 윷 1개를 던져. 그래서 저렇게 평평한 면이 나올 확률. 평평한 면이 나올 확률. 던졌을 때 딱 저 모양이 나올 확률은 얼마니? 라고 하면 저거 봐봐. 저 2분의 1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 없을까? 저거 2분의 1이라고 얘기할 수 있니 없니? 쟤는 2분의 1이 아니죠. 이유가 뭐 때문이냐면 잘 생각해. 여기에 지금 면이 나올 확률이랑 기대되어지는 정도하고 여기 면이 나올 거라고 기대되어지는 정도가 지금 같나요? 다르잖아. 이유가 뭐 때문이야? 면적이 다르거든. 무슨 얘기인지 이해돼? 이렇게 사실은 적용을 하는 게 저기는 기하적 확률이에요. 넓이 혹은 면적으로서 우리가 확률을 구하는 방법이 기하적 확률인데 얘 또한 지금 경우의 수분의 경우의 수로 확률을 답할 수 있다고 없다고? 없다고. 얘 항상 2분의 1이라고 얘기할 수 없다는 얘기야. 무슨 말인지 이해되겠지? 오케이? 그래서 언제 경우의 수분의 경우의 수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언제 경우의 수분의 경우의 수로 해결할 수 없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그 포인트에 두시고 공부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이제부터 그 확률에 대한 설명을 선생님이 잠시 하자면 아까 전에 쌤이 형범이한테 얘기했을 때 형범이가 1이요 라고 얘기했어요. 너 진짜 이렇게 말을 했거든? 근데 그 이유가 뭔지에 대해서 한번 잘 생각을 해보자. 확률은 1이 넘어갈 수 있다 없다? 확률은 음수가 될 수 있다 없다? 없죠. 확률의 항상 범위는 어떻게 됩니까? 예를 들어 쌤이 지금 사건 A가 벌어질 확률, 사건 A가 발생할 확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싶다면 우리가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PA. 확률은 우리가 P로 나타내요. 사건 A가 발생할 확률이다. PA. 표현법 자체가 저게 되는 건데 저기 있는 PA에 대한 설명을 하자면 PA. 확률은요. 뭐가 될 수는 있어? 0은 될 수 있어. 뭐 예를 들어서 쌤이 18살로 돌아갈 확률 0이죠. 그치? 뭐 누군가가 뭐 형범이가 뭐 타임머신 같은 거를 개발해주지 않는 이상 쌤이 18살로 돌아갈 수는 없겠죠. 그치? 그래서 쌤이 뭐 18살로 돌아갈 수 있는 확률은 제로가 돼. 근데 쌤이 죽을 확률은 얼마야? 왜 갑자기 이렇게 슬퍼지는 거야? 나 죽을 확률 얼마야? 1이야. 인간은 다 죽잖아. 그치? 분명히 언젠가는 죽을 거야. 그치? 확률은 어디부터 어디까지다? 0부터 1까지다. 그치? 그래서 그 사이 1을 넘어갈 수 있다 없다 없어? 그러니까 확률이 1이다 라고 한다라는 거는 사건 A는 반드시 발생할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인 거죠. 물론 쌤이 결혼할 확률도 1이듯이.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PA라는 확률은 항상 0 이상 1 이하라는 거. 그거 여러분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됐나요? 자, 넘어가서 이번에는 기본 문제 5-2번. 5-3번까지 여러분들 지금 손으로 직접 한번 풀어보세요. 기본 문제 5-2번, 기본 문제 5-3번. 시작. 아래 있는 해설은 웬만하면 보지 마시고. 보자. 기본 문제 5-2번부터 보자. 1부터 6까지 눈이 새겨진 주사위 A하고 2부터 7까지 눈이 새겨진 주사위 B를 동시에 던진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체 경우가 몇 가지일까요?
전체 발생할 수 있는 경우를 한번 잘 생각해봐. A의 주사위에는 1부터 6까지가 써져 있고 B의 주사위에는 2부터 7까지가 써져 있는 상황인 거야. 그지? 근데 그럼 쌤이 이렇게 물어볼게. A의 표본 공간 S 뭐가 나올 수 있어 얘는? 1, 2, 3, 4, 5, 6의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소리. SB의 표본 공간은 2, 3, 4, 5, 6, 7이 발생할 수 있다는 소리인 거잖아. 그치? 그럼 주사위를 내가 던지면 분명히 여기서도 뭔가 하나, 여기서도 뭔가 하나의 눈이 나올 거기 때문에 전체 경우 몇 가지 이거? 6가지. 여기서도 6개 중에 하나가 나왔을 테니까 2개 뭐 해줘야 돼? 나 지금 여기 문제에서도 힌트를 주고도 동시에 던진다 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둘은 곱해서 전체 경우는 6개 곱하기 6개에서 몇 가지다? 36가지가 나올 수 있다 라고 여러분들 봐주시면 되겠죠. 그치? 1번부터 간단하게 봅시다. 나오는 눈의 수가 서로 같은 확률을 구하여라. 36가지 중에서요. 지금 같다라고 한다면 1 같을 수 있다 없다? 없죠. 2, 3, 4, 5, 6까지만 가능합니다. 1번의 정답은 가볍게 할 수 있겠네요. 얼마? 36분의 얼마? 5 라고 가볍게 여러분들이 얘기할 수 있겠고 2번 볼게요. 나오는 눈의 수의 합이 7이 될 확률을 구하여라. 자, 여기서 쌤이 또 사실은 하고 싶은 얘기가 있는데 나오는 눈의 수의 합이 7이 될 확률이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사실 이 문제는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요. 왜냐면 간단하게 7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근데 너네들한테 얘기하고 싶은 부분 중에 하나는 뭐냐면 예를 들어 나오는 눈의 수의 합이 3의 배수이다. 자, 이런 식으로 타이틀이 조건이 걸어졌을 때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방법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이 문제는 간단해요. 뭐 7이라고 얘기했으니까 1, 6, 2, 5, 3, 4, 4, 3, 5, 5, 2, 6, 1 뭐 이런 식으로 해주면 끝났겠지만 쌤이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나오는 눈의 수의 합이 3의 배수다 라고 나오면 무조건 너네들이 뭐부터 해줘야 되냐면 잘 들어. 이거 문제 푸는 방법 중에 하나야. 어디에도 안 나와있어. 자연수 분류를 하시면 돼요. 자연수 분류라는 게 무엇이냐 하면 봐봐. 3의 배수라고 이야기를 했어. 그럼 우리가 진짜 경우 다 나눠가지고 3부터 3이 되는 경우, 6이 되는 경우, 9가 되는 경우, 12가 되는 경우 쭈르륵 다 하라는 소리가 아니라 잘 들어. 자연수 분류를 하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우리가 자연수 분류를 할 수 있는 방법은 3의 배수가 몇 가지가 있는지 3으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1인 게 몇 가지가 있는지 3으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2인 것은 몇 가지가 있는지를 먼저 분류를 해놓는 거야. 3의 배수 지금 보면은 저기서 뭐 있어? 3, 6이 있고 뭐 예를 들어 그러니까 뭐 이렇게 얘기를 할게. 이 문제는 지금 예로 설명을 할 수는 없을 거고 쌤이 어떤 표본 공간에 대해서 여기서 1부터 100까지 라고 잡았어. 내가 여기에서 몇 개를 뽑을 거냐면 2개를 뽑는 거야. 2개를 뽑았을 때 그 2개의 수의 합이 3의 배수가 되는 경우를 구하시오 라고 얘기한다면 어떻게 할 건데? 3, 6, 9, 12, 15 막 이렇게 다 나눠? 그거 아니라는 소리지. 그치? 자연수 분류를 먼저 하고 들어가라고. 3의 배수가 지금 뭐뭐 있냐면 3부터 시작해서 6, 9, 블라블라블라 가면 몇 가지? 99까지가 있구나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고 3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1인 거다 라고 하면 1부터 시작해야겠지. 1부터 3씩 커지면 되는 거라서 4, 7, 10 블라블라 어디까지? 100까지라고 잡을 수 있겠고 얘는 2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2, 5, 8 블라블라 가서 어디까지? 98까지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거야. 둘을 더해가지고 3의 배수가 돼야 된대요. 2개를 더해서 3의 배수가 돼야 된대요. 이 중에서 내가 몇 개를 뽑아야 된다는 소리야? 2개를 뽑아야 된다는 소리야. 2개를 뽑아서 더했을 때 3의 배수가 된다? 첫 번째 뭐가 있을까? 3의 배수, 3의 배수 뽑아가지고 둘을 더해서 3의 배수 만들 수 있겠죠? 두 번째는 뭐가 있어? 여기서 하나, 여기서 하나 뽑아야만 3의 배수가 되겠지. 더했을 때. 왜? 나머지가 뭐가 되니까? 3이 되니까 더하면. 뭔 말인지 이해되지? 얘랑 얘 하나 뽑으면 돼, 안 돼? 안 돼. 나머지가 1 남아. 얘하고 얘 돼, 안 돼? 안 돼. 그러니까 결국엔 요거에서 2개 뽑던지 얘랑 얘 하나 뽑던지 이렇게 들어가야 된다는 소린 거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또 카운팅을 할 때는 어떻게 들어갈 수 있냐? 봐봐. 몇 개야 이거? 33개지, 그치? 그럼 33개 중에서 내가 동시에 2개를 뽑는다라고 칠게요. 동시에 2개를 뽑는다라고 친다면은 얘는 지금 중복될 수 있다는 소리야, 없다는 소리야? 없다는 소리지. 내가 지금 3 더하기 3에서 6으로 만들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거야. 그치? 그럼 경우 발생할 수 있는 건 첫 번째, 3의 배수, 3의 배수 뽑는데 33개 중에 몇 개 뽑는 경우? 2개 뽑는 경우. 그럴 때는 아마 3의 배수가 될 것이며 또 어떤 경우가 있는 거야? 얘에서 뭐 몇 개? 하나 뽑고 이 중에서도 하나 뽑고 그래서 3의 배수가 만들어질 수 있다라고 들어갈 수 있겠지? 자, 얘 몇 개인데?
형범아 얘 몇 개일까? 몇 개일까 얘? 아, 3부터 99까지는 33개라고 쌤이 얘기를 했죠. 그치? 그럼 지금 보면은 K에다가 뭘 집어넣어야 1이 되죠? 0 집어넣어야 1 되지? 여긴 K가 0일 때야. 얘는 K가 얼마일 때야? 33일 때야. 그럼 몇 개라고 얘기할 수 있어? 34개라고 얘기할 수 있지. 34개 중에 하나를 뽑고 그 다음에 또 동시에 얘는 몇 개일까? 똑같이 얘기한다면 얘는 K에다 뭐 집어넣었을 때? 0 집어넣었을 때 얘는 K에다 뭐 집어넣었을 때야? 32 집어넣었을 때지. 그치? 그러니까 몇 개 있는 거야? 33개. 33개 중에 하나를 뽑고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경우의 수를 구할 수 있다는 소리야. 뭔 말인지 이해되지? 자연수 분류하는 거. 되게 쉬운 건데 이거 아직도 생각 못하는 애들 있어요. 그치? 이렇게 쉽지? 야, 더해서 7 되는 경우는 개 쉽지. 경우가 몇 개 안 나오니까. 근데 이렇게 막 100개 던져주고 난 다음에 너네들 보고 구하라고 하면 멘붕이니까 이런 부분까지 여러분이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3번 문제 볼게요. 나오는 눈의 수의 합이 11 이상이 된다라는 경우는 최대값을 보시면 됩니다. 최대값. 여기서 6하고 7 하니까 최대값 뭐야? 13까지 나올 수 있으니까 11 이상이라는 소리는 11 되는 경우, 12 되는 경우, 13 되는 경우 나눠가지고 다 구해줘라 라는 소리니까 뭐 이것도 여러분이 직접 구하시면 될 것 같고 나오는 눈의 수의 곱이 제곱수가 되어야 된대요. 나오는 눈의 수의 곱이 제곱수가 되어야 된대. 야, 나오는 눈의 수의 곱이 제곱수가 된다라는 얘기 무슨 얘기니? 어? 뭐 쉽게 말해서 또 이거 하면 되잖아. 6, 7에 얼마야? 42 아니야? 그치? 그러니까 42보다 작은 제곱수는 뭐뭐 있어? 36까지 있을 수 있겠지. 처음에 1 되는 경우, 그 다음에 4 되는 경우, 9 되는 경우, 16 되는 경우, 그 다음에 뭐 25 되는 경우, 36 되는 경우. 여러분은 경우 나눠가지고 문제 구해주시면 되겠죠. 그치? 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5-3번 한번 봅시다. 기본 문제 5-3번. 흰 공 3개와 붉은 공 5개가 들어있는 주머니에서 라고 얘기를 하는데 쌤은 5-3번에 3번만 볼게요. 자, 기본 문제 5-3번에서 3번만 보면 임의로 몇 개 꺼낸대? 임의로 4개 꺼낸다 그랬어. 조건이 어떻게 내걸어줘야 된다 그랬어? 흰 공 몇 개? 흰 공 하나. 그 다음에 또 무슨 색이야? 붉은 거 3개. 자, 이렇게 뽑아야 된대요. 그럼 현재 전체 주머니 안에는 어떤 상황이냐면은 여기 주머니 안에는 흰 게 3개 있고요. 그 다음에 붉은 게 4개 있다. 붉은 게 5개 있다라고 합니다. 전체 공이 몇 개 있다? 8개 있다라는 소리지. 나 그 8개 중에 몇 개 뽑는다 그랬어? 4개 뽑는다 그랬어. 흰 공이 몇 개 나와야 된대? 3개 중에 하나. 봐봐. 3C1로 들어갔다라는 것은 느낌 와야 돼. 나 지금 이거 경우의 수분의 경우의 수를 푼 거야? 30, 물론 여러분들 생각하는 쌤 8개 중에 4개 뽑는 거 경우의 수로 들어갔잖아요 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이 8개 잘 보라고. 우리가 이 8C4의 뜻이 뭐였어? 내가 정의 말했었거든? 지원이 이거 8C4 뭐라고 읽으라 했지? 8개 중에라고 얘기하면 안 돼. 앞에 뭐가 반드시 붙어야 된다고 쌤이 항상 강조해요. 서로 다른 8개 중에 몇 개 뽑은 거야? 4개 뽑은 거야. 서로 다른 8개라고. 그런데 여기 흰 거, 붉은 거 있잖아 지금. 근데 우린 이것들을 다 어떻게 보겠다는 소리야? 서로 다른 걸로 보겠다는 소리라고. 경우의 수랑 달라요 확률은. 뭔 말인지 이해되지? 마찬가지야. 3C1 들어갔다는 건 뭐야? 확률은 비율입니다. 전체 중에 얘가 차지하고 있는 비율을 묻는 거기 때문에 내가 다 다른 걸로 봤다라고 한다면 분모를 이렇게 잡으잖아. 그럼 분자도 다 다른 걸로 취급을 해줘야 된다는 소리야. 3C1 곱하기 그 다음 또 뭐가 들어가? 5C 몇 개 뽑는데 쟤? 몇 개 뽑는다 했지? 3개? 이렇게 들어가주면 되겠지?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답 구해주시면 끝납니다. 됐나요? 어렵지 않아요. 쉽게 해결할 수 있어. 자, 그럼 옆에 있는 5-4번도 지금 얼른 한번 해보세요. 기본 문제 5-4번. 형범이 연습장 없니? 연습장에다 푸세요. 책에다 풀지 마시고.
쌤이 이항정리 연습 문제 숙제를 안 내줬나? 내줬지? 다 했지? 자, 보자. 기본 문제 5-4번에 쌤 몇 번만 볼 거냐면 4번만 볼 거야. 원형으로 나열을 할 때 A, B가 이웃할 확률을 구하여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원형으로 나열을 하는데 A, B가 이웃하게끔 들어가는 거 확률. 자, 한번 가보자. 일단은 지금 몇 명이에요? 6명입니다. 그쵸? 6개라고 얘기를 했지만 6명이라고 해서 쌤이 사람으로 취급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6명이 원형으로 배열된대. 전체 경우의 수 몇 가지 됩니까? 6명이 원형에 배열하는 방법? 5팩 이렇게 들어갔었지? 그래서 여기 전체 경우의 수는 5팩 이렇게 잡아주면 될 것 같아. 그리고 A, B가 이웃해야 된대. 그럼 지금 내가 원형에 내가 배열하는데 A, B가 이웃한대. 그럼 이 둘을 뭐하고? 묶어놓고 그럼 나머지 몇 개 자리가 되는 거야? 4개 자리가 되는 거겠지? 자, 여기에 해당되는 경우의 수 이렇게 배열하는 경우의 수 같이 들어가는 거야. 그럼 여기 지금 몇 개의 덩어리가 있어? 5명이 있어. 그치? 하나의 그룹화 시켰기 때문에 5명을 원형에 앉히는 방법 몇 가지가 되는 거야? 4팩토리얼 되는 거고 이 둘이 뭐 할 수 있어? 자리 바꿀 수도 있겠지. 차이를 지금 만들 필요가 있니 없니? 없죠? 그치? 이게 끝이지 뭐. 무슨 말인지 이해돼? 얘가 끝이야 얘가. 얘가 확률이라고.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 정석체계는 문제가 굉장히 빈약합니다. 이게 끝이에요. 뒷단어는 지금 기하적 확률이라고 얘기를 했고 기하적 확률은 교육과정에서 빠졌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우리 쌤에도 기하적 확률이 있는데 그 부분도 쌤은 뺄 거예요. 지금부터 쌤이 연습 문제 많이는 아니고 몇 개 일단 먼저 풀어드리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쌤 이항 정리부터 해서 조합 단원의 문제가 아마 질문이 많을 것 같아서 그거랑 그 다음에 우리 이항 정리 숙제 질문 먼저 받고요. 그 다음에 오늘 시험 본 테스트지에 대한 Q&A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눌러주세요. 지금 3시 오케이. 자, 가봅시다. 연습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쌤 몇 번부터 풀 거냐면 연습 문제 5-3번부터 자, 연습 문제 5-3번부터 갑니다. 연습 문제 5-3번에 이렇게 돼 있어. 커피 해가지고 6개의 문자를 모두 사용하여 일렬로 나열할 때 얘를 일렬로 나열을 한대요. 일렬로 나열을 할 때 문제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3개의 모음이 이웃할 확률 3개의 모음이 이웃할 확률을 구하시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죠? 여기에서 봐봐. 내가 확률을 풀 거기 때문에 같은 것은 뭘로 취급한다? 다 다른 것으로 취급한다 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럼 일단은 일렬로 나열을 한대요. 그리고서 3개의 모음을 이웃하게끔 만들어라. 그러니까 사실 이거야. 쌤이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 확률이라는 건 비율이라 그랬거든. 만약에 내가 분모로 들어갈 때 같은 것으로 취급을 해서 분모에다가 경우의 수를 집어넣었다면 분자에다가도 집어넣을 때 같은 것으로 취급해서 넣어주셔야 되고 분모에다가 다른 걸로 취급을 했다면 분자에 넣을 때도 다른 걸로 취급해서 그래서 비율을 꼭 여러분들 기준이라는 거 맞춰가지고 잡아줘야 된다는 소리인 건데 자 한번 해볼까?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일단 3개의 모음이 이웃하면 된다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그냥 이렇게 들어가 볼게. 그냥 우리 그럼 얘네들 일렬로 나열한다 라고 생각해보고 그냥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같은 것으로 내가 취급한다 라고 들어간다면 일렬로 나열하는 방법이 뭐가 되는 거야? 분모에?
근데 같은 것으로 취급하면 안 되죠. 어차피 확률해야 되니까. 다 다른 걸로 취급하자. 알겠지? 다 다른 걸로 취급하면 어떻게 되는 거야, 쟤네들? 하나, 둘, 셋, 넷, 다, 여섯 개 배열. 이렇게 들어가면 된다는 소린 거겠지. 물론 여기서 F1, F2, E1, E2. 자, 우리 다 지금 다 다른 걸로 취급을 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분자에는 이제 세 개의 모음이 이웃한 거에 대한 확률을 구하라고 얘기를 했어. 세 개의 모음이 이웃해야 된대. 그럼 얘네들을 뭐하고? O, E1, E2 얘네들을 하나로 묶고, 그치? 그리고 난 다음에 나머지 C, F1, F2 이렇게 들어가면 된다는 소린 거겠죠.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네 개를 배열을 하는데, 그치? 여기서 얘네들끼리 자리도 뭐 할 수 있어? 스위치 될 수 있다라는 소리인 거겠죠. 얘가 정답이에요. 됐어? 얼마야 정답이? 6팩 5팩이니까 6팩 4팩이니까 6, 5 남겨둔 거 4팩 치워. 그럼 3팩은 6이니까 정답은 얼마? 5분의 1이 정답이 되는 겁니다. 확률 구할 때는요, 헷갈린다 싶을 때는 무조건 저렇게 하세요. 근데 사실 이 문제에 대해서도 설명을 하고 싶은 게 있는데, 예전에 진짜 대박 사건이 한 번 있기는 했었어. 경기여고, 그 위에 있는 아저씨가 경기여고에 컴플레인 걸었잖아. 서술형 답안 똑바로 작성 안 할래? 이렇게 해가지고 실제 있었던 일이에요. 그러니까 저 문제와 관련된 거였었는데, 경기여고가 문제를 어떻게 다 모범 답안을 뭐라고, 물론 답은 5분의 1인데 경기여고가 어떻게 답안을 작성을 했냐면, 쌤이 방금 전에 얘기한 대로 야, 같은 것으로 취급해서 분모에 집어넣자 이렇게 얘기했잖아. 그렇게 경기여고가 답을 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그러니까 전체 배열을 하는 거에 있어서 6팩 하고서 저기 안에다가 이제 2팩 이렇게 집어넣은 거지. 이렇게. 그러고 난 다음에 분자 저기다가 할 때도 저거 묶으니까 얘네들 배열하는 상황이니까 지금 4팩인데 FF 있으니까 2팩 이렇게 집어넣고, 얘네들 배열하는 거 뭐 저것도 뭐 3팩, 2팩 약간 이런 식으로 했다라는 소리인 거거든. 근데 사실 이거 이제 약분해서 하면 답 똑같이 나오는데, 이제 이렇게 모범답안 풀이를 이렇게 작성한 거에 대해서 왜 이렇게? 라고 이제 얘기를 한 거야. 근데 이유가 뭐 때문이었냐면, 확률을 구하는 데 있어서 지금 구성되어 있는 비율이 같지가 않잖아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지? 그러니까 이거 지금 경우의 수분의 경우의 수로 사실 구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다라는 거지. 확률이면 아까 쌤이 뭐라고 해서 다 다른 걸로 취급을 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이런 풀이는 뭐냐면은 확률이라는 거에 대해서 고려를 하지 않은 풀이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지. 무슨 얘기인지 이해돼? 그러니까 결국에는 2하고 2하고 F가 지금 여기에서 2하고 5하고 얘네들이 여기에서 구성되어 있는 비율 자체가 다르잖아요. 내가 여기서 2를 뽑을 확률과 5를 뽑을 확률은 엄연히 다르기 때문에 확률로 취급을 해서 다 다른 걸로 취급을 해줘야 되는데, 지금 여기서 이 풀이는 잘못된 풀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가지고 정정했대요. 실제로 그렇다고 하시더라고. 그래서 그거를 되게 이제 매 수업 시간마다 약간 이렇게 자부심을 갖고 설명을 해주세요. 뭐 어찌 됐건 간에, 근데 예전에 그런 일이 한 번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확률 문제 푸는 데 있어서는 여러분들 뭐라고 다 뭐 어떻게 취급을 하면 된다? 다 다르게 취급을 한다면, 네, 여러분들 어렵지 않게 헷갈리지 않게 문제 해결할 수 있을 겁니다. 넘어가서 5-7번 갑니다. 자, 연습문제 5-7번은 지금 보면요, 어떤 근로자는 일주일 단위로 주간 근무만 하거나 야간 근무만 하는데, 앞으로 10주 동안 3주는 야간, 7주는 주간 근무를 하게 되었다. 회사에서 주간 근무하는 주와 야간 근무하는 주를 임의로 배정할 때 이 근로자가 2주 이상 연속하여 야간 근무를 하지 않을 확률. 야간 근무하는 거 최악이에요. 쌤이 말했잖아. 쌤의 생활 패턴이 완전 일반 직장인들이랑 반대되는 패턴이잖아. 그럼 야간 근무를 한다라는 소리는 쌤이랑 같은 시간대에 근무한다는 소리잖아. 오, 정말 좋지 않을 거예요. 끝나고 밥 먹을 때도 없고요. 정말 힘들어요. 뭐 은행 업무는 볼 수도 없고, 물론 내가 일찍 일어나면 할 수 있겠지. 그치? 일찍 일어나면 은행 볼 일, 뭐 병원 갈 일 다 할 수 있겠지만은 보통 낮 시간에는 잠을 자니까. 그래서 약간 이 몸이 얘기를 해주는 것 같아. 너 생활 패턴 지금 나한테 맞지 않아? 특히 이렇게 야간 근무, 주간 근무가 왔다 갔다 하는 직업은 진짜 많이 힘든 것 같아. 그러니까 뭐 3교대 하는 직업 뭐 있지? 간호사. 간호사들이 진짜 대단한 거야. 정말 대단한 거야. 그 3교대를, 그러니까 지금 근무하는 시간대가 계속 변경되는 직업들 자체는 진짜 대단한 거야. 그러니까 건강관리가 필수적인 것 같아. 만약에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나중에 그런 직업을 갖게 된다면 건강관리에 좀 더 신경을 써가지고, 네,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 부분에서 먹는 것도 잘 먹고 인스턴트도 좀 줄이고. 그런데 그게 안 된다? 야간 근무하면 뭐 먹어야 돼? 컵라면 먹어야 돼요. 쌤 어제도 집에 가가지고 그거 먹었어요.
진짬뽕. 진짜 맛있더라. 진짬뽕 진짜 맛있어. 국물까지 다 먹었어. 선생님 내가 그 정도일 줄은 몰랐는데 국물까지 다 먹었어. 자, 어찌됐건 간에 연습 문제 5-7번 갑니다. 야, 이거 야간 근무 보다가. 자, 했는데 10주 동안 근무하는데 3주가 야간 근무래. 그러면 야간 근무가 3번, 그 다음에 주간 근무가 7번. 주. 그래서 총 10주 동안 근무를 한다. 근데 회사에서 주간 근무하는 주와 야간 근무하는 주를 임의로 배정을 하는데 2주 이상 연속해서 야간 근무를 하지 않아요. 그래도 회사가 양심은 있네. 얘를 이틀 동안 야간 근무를 시키기에는 너무 이제 빡세다 싶었는지 2주 이상 연속하여 야간 근무를 하지 않을 확률이라고 이야기한다는 건 얘네들끼리 이웃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소리죠. 그치? 그럼 일단 전체 경우에서 들어갈까? 전체 경우에서 들어갈 때 쌤이 어떻게 하라 그랬지? 할 때 얘네들을 싹 다 뭘로 봐야 돼? 다 다른 걸로 봐줘야 된다 그랬어. 그럼 그냥 편안하게 할 수 있잖아요. 전체 분모 뭐라고 들어가면 돼? 그냥 10회. 이렇게 들어가면 되는 거고. 봐봐. 얘네들이 이웃하면 안 된대. 얘네들이 이웃하면 안 돼. 이웃하면 안 된다라고 할 때 저런 조건 내걸었을 때 쌤이 어떻게 푼다 그랬어? 분명히 2개의 그룹 이상 나왔을 때 이 하나의 그룹이 이웃하면 안 된다라는 조건이 붙는다면 누구부터? 나머지 그룹부터 먼저 배열하라고 얘기를 했어. 지금 쌤이 10획이라고 들어갔다라는 건 얘네들을 다 어떻게 봤다는 소리야? 다 다르게 봤다라는 얘기이기 때문에 얘네들을 먼저 배열을 하세요. 얘네들 먼저 배열하면 뭘로 들어가? 7획이라고 들어갔을 거야. 그치? 그리고 그 사이사이에 누구를 껴주면 되는 거야. 저기는 야간을 껴주면 된다는 소리인 거겠지? 서로 다른 몇 개 중에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여덟 개 중에 몇 개를 골라서 배열까지 해야 돼? 나 지금 확률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얘네들도 다 다른 놈으로 취급을 해주는 거잖아. 그러니까 선택만 하면 안 된다고. 알았지? 서로 다른 8개 중에 몇 개를 골라? 3개를 골라 뭐까지 들어가야 돼? 배열까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여기다 들어갈 때는 뭐라고 써주면 돼? 8P3 이렇게 써주면 된다는 소리야. 확률 구할 때.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겠지? 그럼 들어가 보자. 7팩이 있고 8, 7, 6 이렇게 있네. 그러면 10, 9, 8까지 해서 7팩까지 이렇게 약분이 된다라고 치고 그 다음 저기는 8, 7, 6 이렇게 들어갈 수 있다는 소리인 거겠지? 그치? 그럼 뭐야? 약분돼. 그 다음에 3, 2, 6, 3, 3은 9. 그 다음 또 뭐 있어? 2, 5, 10. 그럼 정답은 얼마? 15분의 7이 정답이 되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확률 헷갈린다 싶으면은 항상 저렇게 하세요. 그냥 다 뭘로 취급을 하겠다? 다 다른 걸로 취급하겠다. 그게 제일 좋아. 뭔 말인지 이해되겠지? 자, 넘어가서 5-16번. 지금 쌤이 풀어주는 문제들이 쌤이 그 저번 특강 때 애들 숙제 내주면 항상 질문했던 문항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문제 풀다 보면은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많이 하지 않을까 싶어서 계속 풀고 있습니다. 5-16번 볼게요. 한국, 중국, 일본 학생이 2명씩 있대요. 아시아권 학생들이 있네요. 6명이 오른쪽 그림과 같이 번호가 지정된 6개의 좌석 중 임의로 1개씩 선택하여 앉을 때 같은 나라의 두 학생끼리는 좌석 번호의 차가 1 또는 10이 되도록 앉을 확률을 구하여라. 지금 좌석이 어떻게 돼 있냐면 좌석이 이렇게 돼 있어. 이렇게. 여기가 3개 나눠져서 11, 12, 13. 그 다음에 또 여기 이렇게 나눠져가지고 여기는 21, 22, 23. 자, 이렇게 나뉘어져 있는데 한국 학생이 2명, 그 다음에 중국 학생이 2명, 그 다음에 일본 학생이 2명. 자, 이렇게 돼 있대요. 그럼 물론 학생이기 때문에 얘네들은 다 다른 애들이겠지만, 그치? 자, 이 상태에서 같은 나라인 애들은 좌석의 차이가 1 또는 10이어야 된다라는 그 얘기는 뭐겠어? 1이라면은 이렇게 앉거나 이렇게 앉는 경우를 말하는 거고 10만큼 차이가 난다면 이렇게 앉을 수가 있다라는 얘기인 거겠지. 그치? 그래서 자, 이 문제는요. 지금 그룹화를 시켜야 된다. 그룹핑을 해줘야 된다는 소리인 거거든. 얘네들을. 근데 지금 이 그룹을 짓는다라는 소리는 두 개를 붙여서 우리가 하나의 그룹으로 짓겠다라는 소리인데 가로로도 만들 수 있지만 세로로도 만들 수 있다라는 거 보이니까
기준이라는 걸 잡으세요. 가로를 기준으로 잡을 건지 세로를 기준으로 잡을 건지. 근데 쌤은 뭘 기준으로 잡았냐면 세로를 기준으로 잡았어. 그 얘기가 뭐냐면은 첫 번째, 이렇게 경우가 만들어질 수 있다는 거지. 그냥 싹 다 세로의 그룹화를 시켜버린다면은 얘는 지금 이렇게 좌석을 배정을 받을 수 있다라는 소리인 거고, 그러니까 3개가 있다면 이번엔 몇 개도 가능하다는 소리야? 2개도 가능하다라는 소리지. 그런데 머릿속으로 상상해볼까? 2개를 만들면 좌석이 얘밖에 안 남잖아. 그치? 근데 이걸 가로로 바꿀 수 있는 상황이 없는 상황이 안 된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세로로 만드는 이 그룹핑을 시키는 데 있어서 2개로 만드는 건 불가능. 그치? 그럼 뭐밖에 없다는 소리야? 1개밖에 없다는 소리야. 그럼 나머지는 가로로 이렇게 2개가 만들어질 수 있다는 소리지. 또 다른 경우가 있나요? 없어요. 뭐 물론 얘가 여기에 있을 수도 있고 얘가 이쪽이 있을 수는 있었겠지만은 그거는 얘 할 때 곱하기 2 해서 답해주면 될 것 같고. 자, 그럼 가볼게요. 마다마다 경우의 수를 먼저 들어갈 건데 여기서 문제는 뭐라 그랬지? 확률을 구하라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전체 경우의 수부터 여러분들 따져줘야 되는데, 한국, 중국, 일본 학생이 2명씩 있고 6명이 오른쪽 그림과 같이 번호가 지정된 6개의 좌석 중 임의로 1개 선택하여 앉을 때,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 6명이 여기 와서 앉는다라는 소리죠. 그치? 그럼 우리 일단 전체 경우의 수가 뭐가 된다는 소리야? 6팩이 된다는 소리야. 전체 경우는 일단 6팩이고, 해당 경우 이 사건, 어떤 사건이냐면 같은 나라의 두 학생끼리는 좌석 번호 차가 1 또는 10이 되도록 앉은 그 경우, 그 사건에 대해서 여러분이 분자에다가 그 경우의 수를 붙여주면 될 것 같거든요. 자, 가볼게요. 얘래. 그럼 일단 뭐부터 해줘야 될까? 여기 이렇게 들어가면은, 그치? 한국이 어디에 앉을 거고 중국이 어디에 앉을 거고 일본이 어디에 앉을 건지 그거 먼저 배열을 해줘야 되는 거니까 뭐라고 들어가면 돼? 3팩토리얼. 한국, 중국, 일본이라는 나라 배열 3팩토리얼 들어가면 되겠고, 한국이 여기, 중국이 여기, 일본이 여기 앉았다라고 가정을 한다면 한국 애가 2명이 위에 앉을 거냐 아래에 앉을 거냐 선택을 또 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매마다마다 2팩, 한국 2팩, 중국 2팩, 일본 2팩 이렇게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괜찮나요? 그럼 얘는 간단하게 내가 표현하면 몇 가지? 6 곱하기 8이니까 48가지. 뭐 이렇게 경우의 수가 나올 수 있을 것 같고, 이 경우라고 한다면 쌤이 항상 얘기하지만 차이가 있는 경우를 먼저 따져줘라 라고 얘기를 하죠. 차이가 있는 경우는 뭐야? 얘지. 그럼 여기에 한국이 앉을 거냐 중국이 앉을 거냐 일본이 앉을 거냐 먼저 뭐부터? 선택부터 해줘야 될 것 같아. 나머지 여기 위아래가 차이가 있는 거니까 뭐 중국이 앉을 거냐 일본이 앉을 거냐 하면 되는 건데, 근데 이거는 뭐 어차피 다 차이가 있으니까 그냥 뭐라고 들어가도 되니? 그냥 3팩이라고 들어가도 되겠네. 다 차이가 있잖아. 얘는 세로, 얘는 위에 있는 가로, 얘는 아래에 있는 가로 선택. 그러니까 다 차이가 있으니까 그냥 똑같이 3팩이라고 들어가주면 될 것 같고, 얘도 뭐 똑같이 한국 자리 바꿔, 중국 자리 바꿔, 일본 자리 바꿔 할 수 있겠지만 아까 쌤이 얘기했거든. 이 세로의 그룹핑이 여기 지어질 수도 있지만 어떻게 될 수도 있다? 이쪽에 이렇게 지어질 수도 있다. 가운데 가능 불가능? 가운데 가능 불가능? 불가능이지. 양옆에 어떻게 앉힐 건데? 이건 불가능이야. 그러니까 세로 그룹핑이 하나 있다라면은 여기하고 이렇게 되던지 여기하고 이렇게 되던지. 그래서 고로 여기에다 뭐만 해주면 돼? 곱하기 2만 해주시면 되겠죠. 그럼 얘도 또한 몇 가지가 되는 거야? 48에다가 곱하기 2 하니까 얘는 96가지가 된다라는 소리지. 이 2개를 합친 걸 저 위에 분자에다 올려주면 된다라는 소리야. 그럼 얼마야? 48에다 96 더하면? 몰라. 근데 여기 지금 사이즈가 나오지만 48 여기 48 곱하기 얼마야? 2지. 얘는 48 곱하기 1이지. 그 2개를 더한다는 소리인데 여기다 뭐라고 쓸 수 있어? 48 곱하기 3이라고 써도 상관없겠지. 무슨 말인지 이해되지? 그치? 그럼 여기서 6팩은 얼만데요? 6팩은 6 곱하기 얼마? 120. 이런 식으로 들어가도 상관없잖아. 그치? 그리고 48 곱하기 3이래. 그럼 여기서 이제 약분을 시켜봐봐. 여기 3, 3, 2, 6 이렇게 들어갈 수 있겠고, 48이랑 얘는 6, 6, 22, 6, 8, 48, 4 또 되네? 2, 4 하면은 또 4. 정답이 얼마 되는 거야? 5분의 1이네. 이렇게 들어가 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옆에 페이지 93페이지에서도 5-18번, 5-19번, 5-20번, 5-21번, 5-22번이 다 질문이네. 예, 18번부터 22번까지가 다 질문이었네, 애들이. 근데 쌤 지금 푸는 거 보니까 어려워 보여? 좀 괜찮지 않냐? 아니 말고 은재 히터 좀 꺼줄래? 자, 연습 문제 5-18번.
주머니에 1부터 9까지 자연수가 하나씩 적힌 9개의 공이 들어있는데 이 주머니에서 임의로 3개의 공을 동시에 꺼낼 때 꺼낸 공에 적힌 수의 합이 홀수이고 곱이 3의 배수일 확률을 구하여라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5-18번은요 질문이 제일 많았던 문항이었어요. 쌤 여기 문제 별표도 체크돼 있어. 지금 여기 주머니 안에 1부터 9까지의 숫자가 하나씩 적혀 있는데 여기서 나 지금 공을 몇 개 꺼낼 거냐면 3개의 공을 꺼낼 거래. 3개의 공을 꺼낼 건데 수의 합이 홀수 돼야 되고 곱은 3의 배수가 돼야 된대. 오, 굉장히 까다롭네. 수의 합은 홀수가 돼야 되고 곱은 3의 배수가 돼야 된대. 그러면은 3개를 더했을 때 홀수가 되는 경우로 먼저 너네들이 나눠줘야 되지 않을까 싶어. 물론 간단하게 전 이거 확률이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전체 경우의 수는 뭐라고 들어가면 될까? 전체 경우의 수. 전체 경우의 수는 몇 개 중에? 9개 중에 나 몇 개 뽑는다고? 3개 뽑는다 했으니까 전체 경우의 수는 9C3이라고 들어가면 될 거고 해당 경우의 수가 뭐가 있는지를 따져주면 된다라는 소리잖아. 조건이 2개래. 첫 번째 3개를 더했을 때 뭐가 돼야 되고? 홀수가 돼야 되고 그 다음 두 번째는 3개를 뭐 했을 때? 곱했을 때 얘는 3의 배수가 돼야 된대. 그러면은 일단 얘를 기준으로 잡든 해줘야 될 것 같은데 앞에 있는 걸 기준으로 잡는다면은 3개를 더했을 때 홀수가 된다라면 구성이 어떻게 돼야 돼? 짝짝짝 되면 돼야 안 돼? 안 되지. 어차피 우리가 공을 뽑는다라는 건 홀수 아니면 짝수로만 나올 테니까 경우를 나눠줘 보자. 첫 번째 어떤 경우가 있어? 홀홀홀 이렇게 하면 돼야 안 돼? 홀홀홀 어때? 돼야 안 돼? 안 돼? 홀홀 더하면 뭐 돼? 짝수 되지. 그러면은 짝수에다가 홀수를 더한 거니까. 근데 너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할게. 그냥 봐봐. 뭐 몇 개를 더했을 때 홀수가 되어야 된다. 이 얘기가 무슨 말이냐면 홀수가 홀수게 있으면 돼. 그러니까 몇 개의 합이 홀수가 되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한다라는 건 홀수가 홀수게 있으면 된다라는 소리야. 몇 개의 합이, 잘 들어. 합이 홀수라는 소리는 이렇게 생각하면 된다고. 홀수가 몇 개? 홀수게 있으면 된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저게 4개가 됐던 5개가 됐든 뭐 2개가 됐든 상관없이요. 홀수가 홀수게 있으면 무조건 합은 홀수가 나와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겠어? 그럼 이 상태에서 홀수가 홀수계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아까 쌤이 얘기한 대로 홀수가 몇 개? 최대 3개 나올 수도 있을 것이고 두 번째는 어때? 홀수가 1개여도 가능하다는 소리인 거지. 자, 이렇게 2가지의 경우로 나눌 수가 있겠고 자, 그럼 홀수가 3개, 홀수가 1개 이 2가지의 경우를 나눠놨으니 여기다가 또 연결을 시키는 거지. 3개의 곱이 3의 배수가 되어야 된대요. 근데 저것도 또 약간 빡세네. 3개의 곱이 3의 배수가 되어야 된다. 저거 무슨 얘기야? 일단은 저 구성을 잠시 봤더니 홀수가 뭐가 있냐면은 1, 3, 5, 7, 9라는 게 있고 짝수가 지금 뭐가 있냐면은 2, 4, 6, 8이 있는 상황에서 홀수를 3개를 뽑는데요. 그럼 나 이 중에서 몇 개 뽑겠다는 소리야? 3개를 뽑겠다라는 소리인데 그 3개를 곱하면 무조건 뭐가 돼야 된다? 3의 배수가 되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 그치? 그럼 곱해서 3의 배수가 되어야 된다라는 소리는 예를 들어 쌤이 1, 5, 7 뽑아서 곱하면 3의 배수 될 리 있어? 없어? 없지. 그럼 이 얘기 무슨 말이야? 곱해서 3의 배수가 되어야 된다는 소리는 이 3개의 수 중에서 적어도 몇 개? 적어도 1개가 뭐가 있어야 돼? 3의 배수가 있으면은 곱했을 때 3의 배수가 된다라는 소리인 거겠지. 나 무슨 얘기하는지 이해되지? 그치? 자, 가본다. 적어도 1개래요. 그러면 1개가 홀수가 들어가는 경우하고 2개가 홀수가 들어가 있는 경우하고 3개가 다 홀수가 들어가 있는 3개가 홀수? 1개가 3의 배수가 있는 경우, 2개가 3의 배수가 있는 경우, 3개 모두 3의 배수가 있는 경우로 여러분 나눠서 생각을 해줄 수 있다라는 소리인데 나는 아싸리 어떻게 할까? 그냥 전체에서 뭐 해버려도 돼? 3의 배수가 없는 거를 빼도 상관이 없다라는 소리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 그래서 지금 홀수가 1, 3, 5, 7, 9 총 5개가 있어요. 그럼 전체 경우를 내가 지금 이 경우에 대해서 본다라는 소리야. 이 경우에 대해서 본다라고 친다면 홀수로만 구성됐다라는 소리인 거거든. 그럼 전체가 몇 개 되냐면 홀수 몇 개 될 수 있어? 5개. 여기도 5개. 여기도 5개 올 수 있다라는 소리인 거야. 아, 미안해. 이거 지금 중복이 안 되는구나. 동시에 3개를 뽑는 거였으니까 1, 1, 1 가능 불가능이잖아. 그치? 그러니까 여기에서 몇 개를 뽑겠다라는 소리야. 5개 중에 3개만 뽑으면 된다라는 소리인 거지. 그게 뭐가 되는 거야? 전체 경우의 수가 되는 거야. 5C3 홀수 5개 중에 3개를 뽑겠다. 그런데 그 경우에는 뭐도 있어?
3의 배수가 아닌 것들로만 구성되어 있는 경우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그걸 뭐 해줘야 돼? 빼줘야 될 거 아니야. 그치? 그럼 3의 배수가 아닌 걸로 뽑힌다라는 소리는 뭘로만 뽑힌다는 소리야? 1, 5, 7, 3하고 9를 제외한 1, 5, 7, 3개 중에 3개를 뽑는 경우 한 가지밖에 없겠네요. 그거를 이렇게 빼주시면 되겠네요. 그게 두 개의 조건을 동시에 만족하는 경우의 수가 될 겁니다. 괜찮나요? 그럼 아래에 있는 경우 한번 가볼까? 이번에는 홀수가 한 개래요. 이게 조금 약간 빡빡하겠네. 홀수가 한 개라면 나머지는 짝수라는 소리일 텐데 요게 조금 힘드네. 얘는 어떻게 해줘야 될까? 어떻게 나눠? 얘는 여사건으로 바로 쉽게 구할 수가 있었는데 이게 까다로워요. 홀수 한 개, 그치? 홀수 한 개를 뽑고 나머지 두 개는 짝수를 뽑을 건데 어떻게 해줘야 된다는 소리야? 그래요? 오케이. 그럼 그렇게 한번 해볼게요. 홀수 한 개가 3의 배수가 되는 경우하고 3의 배수가 되지 않는 경우라고 두 가지로 나눠서 우리 예준이는 풀겠다라고 하니 쌤도 그 기준을 한번 같이 들어가 볼게. 봐봐. 홀수가 한 개를 뽑는데 그 홀이 3의 배수인 경우가 있겠고 그 홀이 3의 배수가 아닌 경우 두 가지로 나눠서 보겠다라고 얘기를 했어. 홀수가 3의 배수가 됐다라는 얘기는 여기 지금 몇 개 중에서 3하고 9 두 개 중에서 한 개가 왔다라는 소리인 거고, 그치? 그러니까 홀수가 하나가 뽑혔어. 그럼 나머지 짝수는 뭐가 오던지 간에 상관이 없죠. 그럼 그냥 뭐라고 들어가면 돼? 4C2라고 들어가주면 될 것 같아요. 홀수가 3의 배수가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는 건 3하고 9를 제외한 몇 개 중에 3개 중에 하나를 뽑았다. 1, 5, 7 3개 중에 하나를 뽑았다 라고 들어간다면 나머지 지금 짝수 중에 반드시 뭐가 들어가야 되는 상황? 6이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상황. 그치? 그럼 6이 반드시 들어갔다면 몇 개 중에서 하나만 더 뽑으면 돼? 3개 중에 하나만 더 뽑으면 된다라는 소리인 거겠죠?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나요? 오케이? 자, 그럼 가볼게. 얘는 몇 개야? 아까 경우에서 구해야지. 얘부터 가자. 5C3은 몇 개야? 형법 몇 개야? 계산하면 몇 개야? 유정이 몇 개야? 9개. 그 다음에 지원이 이거 몇 개야? 12개. 그 다음에 우리 은지 이거 몇 개야? 9개. 됐죠? 해당 경우의 수가 몇 개라는 소리야? 30개. 그치? 그럼 여기다 뭐 하면 돼? 전체 경우에서 93이었으니까 해당 경우에서 오케이. 갑니다. 자, 93 분의 해당 경우의 수가 지금 30이라고 들어갈 수 있다는 거야. 그치? 그럼 이제 가보자. 987, 321, 987. 그 다음에 321 나누고 거기에는 30 여전히 있다라는 소리인 거고. 그럼 약분시킬 수 있지. 3. 3은 9, 2, 4, 8. 그럼 얼마야? 또 여기서도 또 약분되네. 10으로. 얘 얼마? 또 되네. 2, 2, 4. 2, 5, 10. 그럼 얼마? 2, 7에 14분의 5. 얘가 정답입니다. 됐나요? 5-18번이 질문이 제일 많았어요. 왜냐면은 조건이 조금 까다롭거든. 내가 구해야 되는 게 많고 3개의 수의 합은 홀수다 라고 이야기를 한다라는 거. 어찌됐건 간에 몇 개인지는 중요하지 않고요. 그냥 합이 홀수다 라고 이야기를 할 때는 홀수가 홀수계 있구나 라고 해석하시면 되고 곱이 3의 배수다 라고 이야기를 한다라는 것도 3개의 곱이 3의 배수라고 얘기를 하는 건 적어도 한 개가 3의 배수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됐나요? 그럼 그 아래에 있는 5-19번부터 가보자. 자, 5-19번은요. 정사각형 ABCD의 변을 따라 ABCD, AB의 순으로 꼭지점에서 꼭지점으로 옮겨가는 점 P가 있다고 합니다. 점 P는 처음에 꼭지점 A를 출발해가지고 한 개의 주사위를 던져서 나온 눈의 수만큼 다음 꼭지점으로 옮겨간다. 다음에 옮긴 점을 출발점으로 하여 또 한 번 같은 시행을 할 때 다음 물음에 답하여라. 첫 번째 시행에서 점 P가 점 A, B, C, D에 있을 확률을 각각 구하여라. 자, 이거 무슨 얘기인지 한번 천천히 해석해볼게.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여기에 정사각형의 그러니까 약간 말 같은 게 말이 아니라 뭐라고 해야 돼? 아무튼 뭐 이런 그림이 있었고 점 P라는 말을 두고서 우리가 지금 어디서 출발을 한다고 했지? 꼭지점 A 여기에서 이제 출발을 해가지고 주사위의 눈의 수만큼 얘가 이동을 한다라는 소리인 거거든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지? 그럼 쌤 물어볼게. A라는 점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주사위가 뭐가 나와야 돼?
4가 나와야겠지. 왜냐면은 4가 나오면은 하나, 둘, 셋, 네 번 해서 A에 도달을 했을 테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되지? C에 도달하려면 주사위에 말이 뭐가 나와야 돼? 2 나와도 되지. 2. 그리고 여기서 1, 2 하면 C에 도달할 텐데 그치. 1, 2만 있는 게 아니야. 뭐도 있어? 6도 가능하겠지. 4만큼 갔다가 5, 6 나와도 여전히 C에 도달할 테니까. 뭔 말인지 이해되지? 자, 그럼 1번. 문제는 그거였어. 전피가 A에, B에, C에, D에 도달할 확률 각각 구하여라 라고 얘기를 하는데 A에 도달, B에 도달, C, D. 자, 아까 쌤이 경우를 물어본 거야, 일부러. A에 도달하려면 주사위에 눈이 뭐 나와야 된다고 얘는? 주사위가 4가 나와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고 B에 도달하려면 1이 나오거나 5가 나와야 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고 C에 도달하려면 2거나 아니면 6이 나와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고 얘는 뭐 나오면 돼? 3밖에 없겠죠. 근데 사실 지금 우리는 이게 주사위라고 얘기를 했지만 쌤이 만약에 주머니 안에 1부터 100이라는 공을 안에 집어넣고 공을 꺼내서 그 공의 눈에 수만큼 여기를 말을 내가 옮기겠다라고 한다면은 여러분들 이거 경우를 되게 문장 많이 잡을 수 있거든. 주사위야. A로 다시 돌아오기 위해서 몇 번에 걸쳐서 다시 돌아와야 돼? 4번에 걸쳐서 다시 돌아와야 되지. 그럼 얘는 뭘 갖고 있다는 소리야? 주기성을 갖고 있다라는 소리야. 만약에 주사위를 던져서 1부터 6까지 없었기 때문에 우린 이렇게 간단하게 경우의 수를 구할 수 있었지만 쌤이 주머니 안에 공을 1부터 100개의 공을 집어넣고 거기에서 주머니 공의 눈의 수만큼 말을 움직이겠다라고 얘기를 한다면 1, 5뿐만이 아니죠. 그 다음 뭐고도 있었다는 소리야? 9도 있었겠고 그 다음 또 13도 있었겠고 계속 주기가 얼마씩 4씩 커지는 것들마다마다 B에서 나올 수 있다라는 소리야. B에 도달할 수 있다라는 소리라고. 무슨 말인지 이해되겠지? 그럼 계속 갈게. 확률 구하래요. 그럼 얘 얼마라고 하면 돼? 던졌을 때 경우에서 나올 수 있는 건 몇 가지? 1부터 6까지니까 6가지죠. 그 중에서 4래요. 그럼 간단하게 얘기할 수 있죠. 얼마? 6분의 1. 얘는 6분의 2. 얘는 6분의 2. 얘는 6분의 1. 이렇게 들어가면 되겠네. 6분의 2는 예쁘게 하면 어떻게? 3분의 1. 6분의 2는 3분의 1. 고로 A는 6분의 1, B는 3분의 1, C는 3분의 1, D는 6분의 1이 정답입니다. 자, 2번 갈게요. 두 번째 시행을 했을 때 점P가 점 A에 있을 확률이래요. 오호. 여기서부터 조금 약간 머리를 써야 되네. 두 번째 시행을 했는데 내가 2번 던져가지고 2번을 던져가지고 지금 최종적으로 도착지가 어디가 되어야 된대? A가 되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거 이제 여러분들 어떻게 해석하시면 되냐면 이 멘트는 어떤 걸 얘기하냐면 어떤 거랑 어떤 거 두 개의 수를 더했을 때 뭐가 되어야 된다는 소리냐면은 4의 배수가 되면 돼. 이 얘기를 하고 있었던 거야. 이유가 뭐 때문이냐면 지금 봐봐. 쌤이 A에 도달하려면 뭐라 그랬어? 4면 된다 그랬지. 그럼 그 다음 뭐 할까? 8이었을 거고 그 다음 뭐였을까? 10이었겠지. 마찬가지로 B에 도달했다라는 거는 일단 4만큼 오고 얼마큼 더 가야 된대? 한 번 더 가야 된다는 소리는 여기 B는 어떤 걸 얘기하는 거야? 4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얼마인 것들? 1인 것들을 얘기를 했던 거지. 얘는 4K. 얘는 뭐야? 4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2인 것들, 4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3인 것들을 A, B, C, D 안에 다 들어갔었다는 소리야. 2번 했을 때 어차피 말이라는 게 여기 왔어도 다시 움직여서 여기에 도달한다는 소리는 결국엔 두 수의 합이 뭐가 되면 된다? 4의 배수가 되면 된다. 이 얘기를 했던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나요? 그럼 다시 한번 가볼게요. 4의 배수가 되어야 된다라는 경우를 먼저 구해봅시다. 4의 배수가, 그럼 나는 오케이, 이해했어. 이 얘기는 곧 무슨 얘기라고? 두 수의 합이 뭐가 되면 된다? 4의 배수가 되면 된다라고 여러분들이 해석을 했으니까 그럼 나는 두 개를 더해서 4의 배수가 되는 경우가 어떤 것이 있는지를 봐주면 되겠죠. 일단 첫 번째 뭐 있어? 쉬운 거. 4의 배수 더하면은 4의 배수가 될 것이고 두 번째는 뭐 있지? 이런 것들 있어. 두 개를 더해서 4의 배수가 되면 된다라는 소리는 뭐 있겠어? 나머지가 1인 거 하고 뭐 더하면 되는 거야? 나머지가 3인 거. 그것들 중에서 하나하나 나와도 우리는 충분히 4의 배수 만들 수 있고 또 그렇지. 이거 얘도 있어. 얘. 4로 나눠서 나머지가 2인 거 하나씩 뽑아도 충분히 나올 수 있다는 소리. 더 있나요? 없죠. 그치? 그럼 여기서 이제 경우에서 한 땀 한 땀 구하면 돼. 자, 1부터 6까지라는 주사위에서 4의 배수는 뭐밖에 없어? 4밖에 없잖아. 그치? 그럼 여기 4의 배수가 나와야 된다는 그 4의 배수 나와야 되는 확률 얼마? 6분의 1 들어가주면 되고 또 동시에 다음에도 뭐가 나와야 된대? 6분의 1이 나와야 된다. 이 얘기를 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되지? 그 다음 얘는 근데 얘 같은 경우는 사실은 조금 주의를 해줘야 돼. 왜냐면은
그래 일단 가볼게. 여기서 나머지가 1인 건 뭐 있다 그랬어? 나머지가 1인 건 2개 있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발생할 확률 얼마? 3분의 1. 4K 플러스 3 얼마? 6분의 1 이렇게 될 거야. 그런데 얘는 1이 나머지가 1인 게 먼저 나오고 그 다음 뭐가 나올 수도 있어? 나머지가 3인 게 나올 수도 있지만 순서가 어떻게 될 수도 있지? 서로 반대가 됐을 수도 있으니까 여기서만 조금 주의하세요. 이 경우가 몇 가지가 있다? 2가지가 있다라는 것만 주의하시면 될 것 같고 자 얘도 4K 플러스 2, 4K 플러스 2는 제가 나올 확률이 3분의 1, 3분의 1 됐으니까 여기 그냥 끝이죠. 그럼 각각의 확률들을 뭐 해주시면 돼요? 더해서 답을 내주시면 됩니다. 그럼 얘는 얼마? 36분의 1이요. 얘는 얼마? 3, 6, 18. 낙분하면 9분의 1이요. 얘는 얼마? 9분의 1이요. 그럼 얘네들 다 더하면 된다는 소리지? 그럼 얼마야 정답이? 36분의 4고 얘도 36분의 4야. 그럼 다 더하면 36분의 9 정답은 얼마? 4분의 1이 정답이 됩니다. 괜찮죠? 감을 익혀야 돼. 지금 확률이라는 단어는 진짜 뭐 방법 없어. 그냥 하나야. 뭐? 감 익혀야 돼. 감으로 문제 풀어야 돼. 어쩔 수 없어. 쌤이 감으로 문제 푸는 거 되게 싫어하는데 확통은 달라. 그래서 확통 우리 이 시간에 이거 끝내잖아. 문과 친구들은 그나마 좀 나은 게 우리가 3월부터 확통으로 바로 연결을 시킬 거예요. 그래서 좀 텀이 있구나. 3월부터 할 건데 조금 텀이 있으면은 그 라이트센이라든지 개념 원리라든지 되게 쉬운 문제집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 확통 그냥 계속 푸세요. 쉬고 있는 동안. 왜냐면 흐름을 타야 되기 때문에 확통 문제는 풀면 풀수록 성적은 오릅니다. 그래서 문과 친구들이 사실은 확통을 잘하는 이유가 문제를 풀면은 실력이 오르거든. 물론 이과 애들은 뭐 당연히 잘하겠지만 근데 이과 애들은 글이랑 안 친해가지고 확통은 글이 되게 길거든. 일단 보면은 약간 반감이 생겨가지고 이게 알게 모르게 실수를 하는 경우가 또 있기는 하더만 어찌 됐건 간에 우리 문과 친구들 확통에서는 문제 많이 풀면 실력 오르니까 쉬지 말고 계속 쉬운 문제집이라도 하나 선정해서 계속 문제 푸세요. 자 넘어갑니다. 5-20번 오른쪽 그림과 같이 흰 종이에 한 변의 길이가 3인 정삼각형을 그린 다음에 이것을 한 변의 길이가 1인 정삼각형 9개로 다시 나눈대요. 9개의 작은 정삼각형 중에서 임의로 3개를 택하여 빨간색을 칠할 때 빨간 등변 사다리꼴이 만들어질 확률을 구하여라. 개 싫다. 그지 않니? 아니 이거 마음의 소리였는데 지금 와 진짜 최악이다. 자 5-20번 난 이런 문제가 제일 싫어. 약간 노가다스러운 문제. 한 땀 한 땀 네가 다 구해라, 다 색칠해라 라고 하는 문제 있잖아. 여기에서 등변 사다리꼴 나오는 경우를 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일단 3등분, 여기 또 3등분 하고 또 여기서도 이거 3등분 이렇게 띵 들어오고 그래서 또 이렇게 들어오고 또 이건가? 됐어? 끝이야? 근데 여기가 뭔가 이상한데? 뭐 어찌됐건 간에 그건 중요한 게 아니고 정삼각형이 이렇게 있을 때 몇 개 선택한다고? 나 지금 3개 선택한대. 이 중에서 3개를 선택해. 3개 선택을 해가지고 뭐 만든다고? 등변 사다리꼴. 등변 사다리꼴 만든다. 그럼 일단은 뭐 간단하지. 전체 경우가 몇 개 되는 거야? 전체. 지금 몇 개의 삼각형이 있어? 9개의 삼각형이 있는데 그 중에서 3개를 선택하겠다라고 했으니까 얘가 그냥 전체 경우의 수고. 등변 사다리꼴을 보래요. 그러니까 떨어뜨려가지고 색칠하면 된다는 거 안 된다는 거? 안 된다는 거지. 3개를 어쨌거나 이웃하게끔 색칠해야 된다는 소리. 그럼 여기 안에 등변 사다리꼴이 몇 개 있는지를 카운팅을 해줘야지 뭐. 왜? 세고 있어요. 세야 돼. 이거 세는 문제야. 쌤이 그래서 이거 개 싫다고 한 게 그 이유야. 세고 있어야 돼. 일단 여기 봐봐. 여기 이거 지금 여기 보이지? 하나. 그 다음에 이쪽에도 있나? 2개. 그럼 기준이라는 걸 잡기 위해서 이렇게 할까? 이 줄에서 몇 개가 생길 수 있는지를 볼까? 그럼 그렇게 하면 조금 더 니네가 중복되지 않게 카운팅을 잘 할 수 있지 않을까? 이 줄에서. 그럼 지금 쌤이 방금 전에 보인 요거 놈 있지? 요 놈 하나 만들어질 수도 있지만 이 놈 하나 만들어질 수도 있고 요 놈 하나 만들어질 수도 있다 그랬는데 이 줄에서 사실 하나 더 만들어질 수도 있어. 뭐 있어? 얘도 이렇게 만들어질 수 있잖아. 무슨 말인지 이해되지? 세희가 졸려? 나갔다 와. 졸면 안 돼. 그러니까 지금 이 줄에서만 몇 개 만들 수 있다는 소리야? 3개 만들 수 있다는 소리야. 그럼 같은 방법으로 여기서도 몇 개 만들어질까? 3개 만들어지겠고 여기서도 몇 개 만들어질까? 3개 만들어지겠지. 그럼 일단은 저렇게 각각의 줄로만 따져봤을 때 몇 개씩 만들어진다? 총 9개가 만들어지는 거 카운팅을 했어. 한 줄에 이렇게 한 줄, 이렇게 한 줄, 이렇게 한 줄에 지금 3개가 만들어지니까 일단 9개는 내가 셌어. 9개.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
가로줄로도 따져줄 수 있지 않을까 싶어. 가로줄. 근데 가로줄 여기는 이미 우리가 카운팅이 됐으니까 어디만 들어가면 되는 거야? 여기 이 부분만 들어가면 되는 거지. 이 부분. 그치? 그럼 뭐 하나만 더 추가하면 되겠네. 10개밖에 없네. 그치? 또 있나? 말해봐. 또 있어? 없어요. 끝이야. 그럼 정답이 뭐가 되는 거야? 생각보다 간단하게 끝나버렸네. 그럼 9, 8, 7, 3, 2, 1 나누면 얼마지? 9C3 얼마지? 우리 요 정도는 외워놓을까? 9, 8, 7, 3, 2, 1 하면은 3, 3은 9, 2, 4, 8 얼마? 84. 9C3은 얼마? 84. 다시 9C3은 얼마? 84. 9C3은 얼마? 84. 정답이 뭐야? 84분의 10. 약분시키자. 정답이 아니네? 더 있나 본데? 11개 아니에요? 11개야? 하나 더 있어? 어디 있어? 여기도 있구나. 여기도 있네. 아이고, 여기. 여기 보이지? 예. 그러니까 여기도 있네. 여기도. 그럼 여기 플러스 2개 해줘야 되네. 그럼 몇 개야? 12개? 더 있나? 끝이야. 얘가 정답이거든. 얘가 7분의 1이 정답이에요. 7분의 1이. 근데 봐봐라 얘들아. 방법 없어. 뭐 해야 돼? 일일이 한 땀 한 땀 세야 돼. 중복되지 않게 너네가 어쩔 수 없이. 알겠지? 그래서 여기서 쌤이 아까 기준이라는 거 잡을 때 일단 한 줄에 3개, 3개, 3개에서 9개 생긴다라고 하고 이 한 줄과 이 한 줄이 겹쳐지는 부분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한 줄과 이 한 줄이 겹쳐지는 데가 여기 하나 있었고 이 한 줄과 이 한 줄이 겹쳐지는 데가 지금 여기 하나 있었고 그 다음에 또 얘랑 겹쳐지는 데가 여기 있었다 해서 각각 해가지고 여기다가 더하기 3 이렇게 해줬으면은 아마 카운팅을 잘 할 수 있지 않았을까, 중복되지 않게. 이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자, 넘어가서 연습 문제 5-21번. 가보자. 연습 문제 5-21번. 세이기 시켜볼까? 정팔각형의 8개의 꼭지점 중에서 임의로 3개를 잡아서 삼각형을 만들 때 직각 삼각형이 될 확률. 와. 세이가 어떻게? 정팔각형의 8개의 꼭지점 중에서요. 임의로 3개를 잡아서 삼각형을 만드는데 직각 삼각형이 될 확률을 구하래요. 그치? 자, 가볼게. 일단 연습 문제 5-21번 이런 문제 니네 맞닥뜨리면 어떻게 해? 어떻게 해? 포기한다고? 어떻게 해? 일단 그림을 그려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먼저 들지 않나? 정팔각형을 먼저 그려야겠다라고 생각이 들 텐데 정팔각형, 뭐 점식이각형 뭐 이런 거 문제 나왔을 때 어떻게 하면 되냐면 봐봐 얘들아. 원을 그려. 원. 쌤은 이렇게 하거든. 그래서 원을 그려놓고 지금 정팔각형, 뭐 정십각형, 정십이각형 이런 거는 딱 짝수개기 때문에 어떻게 반반으로 나뉠 수가 있다는 소리잖아. 반반으로 나뉘어. 그래서 여기서 몇 개의 내가 점을 찍으면 된다는 소리야. 4개 찍으면 되고 여기서도 몇 개? 4개의 점을 찍으면 된다. 뭐 이렇게 해서 그림을 그려주면 좀 더 수월해질 수 있어. 뭔 말인지 이제 여기도 하나, 여기도 하나. 내가 점 찍어놓고 그럼 이쪽에 몇 개 그리면 된다는 소리야? 3개. 이쪽에도 몇 개? 3개 찍으면 된다는 소리인 거겠지. 그러니까 약간 그런 식으로 하라고. 그러면 180도를 봐봐. 180도를 쌤이 3개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몇 개로 나눈다는 소리야? 그러니까 3개로 나눈다는 소리는 하나의 각이 4각이 몇 도라는 소리지? 60도라는 소리인 거지. 그러니까 그림을 그릴 때도 약간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왜냐면 나한테 지금 뭘 물어봤으니까 직각 삼각형이 될 확률을 물어봤으니까 각도가 중요할 거 아니야. 뭔 말인지 이해되지? 그러니까 여기서 내가 만약에 정삼각형 3개를 찍는다. 그럼 60도? 뭐 이런 것들을 생각해가지고 그림을 좀 그려주면 좀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우울해지네요. 3개로 나누면 안 되지. 점을 3개를 찍어야 되면 몇 개로 나눠야 돼? 4개로 나눠야 되지, 그치? 이게 머리가 나쁘면 손발이 고생한다고. 나 4개로 나눠야 되지. 그럼 4개로 나누면은 여기 뭐야? 이렇게? 여기 이렇게 찍어요. 하나, 둘, 셋. 뭐라고? 정팔각형은 정사각형 그려서 쪼개는 게 빠르지 않아요? 네. 똑똑한데? 이게 좀 약간 차이가 있는 것 같지 않아? 뭐하니? 나한테 뭐 하냐고? 뭐? 왜?
아니 이거 맞아. 맞잖아. 여기 맞지 않아? 맞지? 틀리진 않았어. 이거야 결국엔 정팔각형. 그치? 됐어. 이 상태에서 그린다고 생각해봐. 여기에서 세 개의 점을 찍어가지고 직각삼각형이 되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라는 거는 봐봐. 어떤 느낌이냐면 기준을 잡아. 직각삼각형 만들려면 사이즈 나오지 않아? 얘가 쌤이 지금 원을 사실 일부러 그린 거는 직각삼각형 때문에 원을 그린 거야. 왜냐면 얘가 뭐가 되냐면 얘를 우리가 원 입장에서 얘기를 하자면 뭐라고 표현할 수 있냐면 지름이라고 표현할 수 있잖아요. 지름의 양 끝점을 딱 선택을 하고 나머지 점 아무 데나 선택해도 다 무슨 삼각형 만들어진다는 소리야. 직각삼각형 만들어진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봐봐. 이렇게 만들어도 얘 이거 무슨 삼각형이야? 왜 직각삼각형이야? 왜 이걸 뭐니까? 중심각 이게 뭐가 되니까? 원주각 절반이잖아. 엄마는 이제 되지. 그리고 마찬가지야. 여기서 이렇게 내가 만들어도 여전히 여기 몇 도? 90도. 여기서 이렇게 만들어도 여기 몇 도? 90도. 다 90도 만들어진다라는 소리인 거지. 무슨 말인지 이해되겠어? 그럼 이 상태에서 정팔각형. 자, 갑니다. 정팔각형. 우리 확률 이야기하고 있죠? 다 어떻게 카운팅하라고? 다 다른 점이라고 생각하라고 얘기를 했어. 나 다 다른 점이라고 생각한다고 얘기했어. 그럼 서로 다른 점 몇 개 중에 8개 중에 서로 다른 8개 중에 몇 개를 선택한다? 3개를 선택을 해가지고 삼각형을 만드는데 거기서 직각삼각형이 만들어지는 경우를 보래요. 그럼 지금 다 다른 점이니까 1번 점, 2번 점, 3번 점, 4번 점, 5번 점, 6번 점, 7번 점, 8번 점이라고 여러분이 점에다가 좌표를 부여하셔도 돼요. 뭔 말인지 이해되지? 그러면 3, 7을 지름으로 했을 때 직각삼각형 몇 개 만들어지는 거야 지금? 몇 개 만들어져? 6개가 만들어져. 그럼 내가 여기서 또 지름으로 만들 수 있는 게 뭐가 있냐면은 이거 얘도 있지. 1, 5를 지름으로 할 때 그치? 또 뭐도 있어? 4, 8을 지름으로 할 때도 있고 2, 6을 지름으로 할 때도 있어. 즉 한 지름당 직각삼각형이 6개가 나오는데 그 지름이 몇 개냐면 하나, 둘, 셋, 4개의 지름이 있다라는 소리인 거지. 무슨 말인지 이해되겠지? 그럼 다시 한 지름당 직각삼각형이 6개가 만들어지는데 그 지름이 몇 개 있다? 4개 있다. 여러분은 이렇게 답해 주시면 됩니다. 그럼 8, 7, 6, 3, 2, 1 나누면 얼마? 56분의 6, 4, 24가 되는 건데 그럼 약분하면 얼마야? 8, 3, 24, 8, 7에 56 정답은 얼마? 7분의 3이 정답이 되는 문제입니다. 확률 구하라고 할 때 헷갈리면 무조건 뭐 하라고? 그냥 다 서로 다른 점이라고 잡고 문제 푸시면 됩니다. 알았지? 왜냐면 저거 문제 풀 때 우리 헷갈리거든. 경우의 수로 들어가면은 돌렸을 때 다 같아지는 거라서 쌤 그러면 엄청 헷갈리는데요 라고 할까봐 쌤이 그냥 저렇게 다 다른 점으로 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야. 아래에 있는 5-22번은 여러분들 하면은 쉽게 할 수 있을 거예요. 이거 어차피 1111 방법이고 결국에는 A에서 B로 갈 때 어느 점을 가장 많이 지나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얘는 어렵지 않으니까 이제 여기까지는 여러분들 한번 직접 풀게끔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쌤은 일단 확률은 여기까지 하겠고 이제 숙제 질문을 좀 받을 건데 아직 연습 문제부터 먼저 우리 거기 이항정님 펴보세요. 4단원 연습 문제. 4단원에서 기본 정석에서 어려운 문제들이 여러분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쵸? 그래서 그것들을 쌤이 지금부터 질문을 받을 건데 우리 세기는 정석이 깨끗하네? 아까 내가 숙제한 것 같았는데 내가 질문할 문제 어디다 표시하라 그랬어? 정석에다 표시하라고 했을 텐데 그래야 나중에 정석만 따로 보더라도 아, 이 문제를 내가 어려워했었구나 라고 해서 그 문제를 좀 더 열심히 풀 수 있겠지. 체크해놔. 내가 뭘 몰랐는지. 니네가 5시 반까지인가? 5시요. 아이고. 때리겠다, 예준아? 저런 거 물어볼 때 아주 대답 목소리가 개 커요. 아주 그냥. 5시요? 어? 5시라고? 네. 헐, 망한 것 같아요. 빨리 연습 문제 피고 질문해보자. 연습 문제 4-1번부터 4-21번까지 있는데 여기서 너네들 어려운 거 꽤 많았을 거야. 그치? 자, 질문해봅시다. 몇 번? 4-1번부터 4-10번까지는? 7번. 4-7번. 잠깐만. 4-7번. 그 다음 또 4-6번. 또 4-4번. 4-9번. 그 다음에 11번부터 21번까지는 13번.
14번, 16번, 11번, 17, 21, 21 이 개놈 새끼야. 내가 이거 수업 시간에 이거 21번 이거 설명했어 안 했어? 야, 21번 이거 모르는 놈들 많더만. 나 아까 쌤 검사할 때 보니까는 다 질문이던데. 7C 0의 제곱, 7C 1의 제곱, 7C 2의 제곱. 그게 뭘 뜻하는 건지 내가 분명히 설명을 했었는데. 증명을 몰라. 증명하라는 거는 이거는 저거잖아. 증명하는 걸 모른다는 소리야? 네. 왜 이렇게 되는지는 알아? 증명을. 그 4-21번 질문인 사람들 있지? 강의 다시 보세요. 최세익, 너 강의 다시 봤어 안 봤어? 문제푼 거안 보고. 내가 이항 정리가 어려워가지고 이항 정리는 한번 해놓으면 잘한다고 내가 얘기를 해가지고 확률과 통계에서 유일하게 그 강의만 이항 정리 조회수를 계속 확인했어. 얘가 얘네들이 봤을까 안 봤을까? 근데 안 보더만. 김영범 봤어 안 봤어? 안 봐도 잘할 수 있어? 이항 정리? 근데 이항 정리 이번에 뭐 문제 잘 맞췄더만. 유정이 봤어 안 봤어? 조금 봤어. 넌 그럴 것 같았어. 너 이번에 시험 점수 결과가 아주 개판이더만. 제일 못 봤어, 유정이. 공부하세요. 강의 다 보시고. 알았지? 이제는 결석을 많이 했기 때문에 쌤이 어느 정도 이해를 하지만 유정이 다음번에 시험 보는데 또 그러면 쌤 진짜 화낼 거야. 알았지? 그래서 강의 밀린 거 다 보시고 본인이 부족하다라고 생각하는 강의는 계속해서 다시 돌려보세요. 오늘 내가 이 수업 시간에 반은 졸았다. 최세희.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집에 가서 강의 다시 봐야 돼. 그날 보세요, 제발. 그날. 알았지? 물론 그날 쌤이 업데이트를 못 하는구나. 내가 밤에 하니까는 그날 못 보겠구나. 그러면 언제 봐야 되는 거야? 다음날. 알았지? 자, 가보자. 이런. 2번, 3번이요. 알았어. 자, 4-4번부터. 연습 문제 4-4번부터 보면 1 플러스 이거에 얘 있지. 이거 니네 저기도 있더만. 야, 이거 약간 뉘앙스가 비슷한 게 그 센에도 있었는데. 아니 일단 이거 먼저 하고 센 잠깐 볼게요. 지금 이 문제가 뭐냐면 1 플러스 x의 플러스 x의 제곱에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 n제곱. 얘의 전개식에서 나한테 뭘 물어봤냐면 x의 r제곱. 얘가 개수, 얘의 개수. 에 대해서 그 개수를 AR이라고 얘기한다. 근데 나한테 물어본 건 A0 마이너스 A1 플러스 A2 마이너스 A3 AEN의 값을 구하시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전개식이래요. 그치? 그럼 여기 니네 한번 잘 생각해봐. 여기에서 이제 전개식이라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얘가 지금 차수 이거 전개해볼게 쌤이 1 플러스 x 플러스 x의 제곱에 n제곱을 쌤이 전개한다라고 하면은 뭐부터 나올 수 있다는 소리야? 일단은 몰라. 모르는데 x의 2n제곱부터 이렇게 뭐가 있었을 것이고 그치? a는 a의 2n 얘 개수가 a2n이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아니 요거는 이따가 쌤이 다른 색으로 좀 써줄게. a의 2n 이렇게 들어가고 그 다음 두 번째는 x의 2n-1차 이렇게 들어가고 여기는 a의 2n-1차 이런 식으로 들어갔다라는 소린 거겠지. 플러스 블라블라블라 가서 마지막에 뭐가 됐을 거냐면은 x라는 1차가 있었을 것이고 마지막은 이제 상수인 얼마? 저거 다 상수 집어넣으면 얼마 나오니? 1 이렇게 해가지고 나올 수 있었겠지. 그리고 물론 여기는 a의 1이라고 들어갔을 것이고 무슨 말인지 이해되지? 여기도 하나가 더 있네요. 규칙성 잡기 위해서 상수까지 같이 잡을게요. a의 제로 이렇게 한번 잡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규칙성을 일반화시킬 수 있겠죠? 근데 나한테 물어본 건 뭐야? a0 마이너스 a1 플러스 a2 부호가 지금 바뀌어야 된대요. 그치? 여기서 이제 아이디어 이항 정리의 아이디어가 바로 여기로도 연결되거든요. x에다 뭐 대입하면 된다는 소리야? 정답이지. a에다 내가 이 x에다 1을 대입한다고 생각을 해봐. x에다 1을 대입하면 우변의 상황이 뭐가 되냐면 a2n 더하기 a의 2n 마이너스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니네가 이런 것들을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는 소리야. x에다 1을 대입했다라는 얘기는 여기다 1 대입해라 소리니까 3의 n제곱 이런 식으로 바뀌었겠지. 그런데 지금 나한테 그냥 단순히 a0부터 a2n까지 연속적으로 다 더해라고 얘기하지 않았고 부호가 뿔마 바뀐다라고 얘기를 했으니 이 아이디어를 여러분들이 알고 있었더라면 뭘 대입해볼 생각을 하겠어? 마이너스 1을 대입해볼 생각을 했겠지. 마이너스 1을 대입을 하잖아요. 없어져요. 그럼 1만 남아서 1. 그냥 좌변은 1만 남는다라는 소리야. 마이너스 1을 대입한대. 그러면 짝수 제곱일 때는
부호가 플러스, 홀수 제곱일 땐 부호가 마이너스가 된다는 소리인 거거든요. 그러면 A에 2n 있고요. 마이너스 A에 2n 마이너스 1 있고요. 플러스 A에 2n 마이너스 2 있고요. 마이너스 A에 2n 마이너스 3 있고요. 플러스 블라블라블라 가서 A1까지가 있었을 때가 마이너스 A1이 됐을 거고 플러스 A0가 들어갔을 겁니다. 느낌 오나요? 나한테 문제에서 물어본 건 뭐였어? A0 역시나 A1 앞에 부호가 마이너스, A3 앞에 부호가 마이너스야. 그럼 나한테 지금 뭘 대입해보라는 시그널이었어? 마이너스 1을 대입해보라는 시그널이었고 고로 정답은 뭐가 될 수 있는 거야? 1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끝이야. 뭔 말인지 이해되지? 그래서 4-4번은 넘어가도록 하겠고, 그 4-4번이랑 비슷한 문제는 아니지만 우리 그 센에서요, 여러분들 공통적으로 다질문이었던 게 있어가지고 그거 잠깐만 얘기를 하자면, 센에 아까 전에 몇 번 문제였었지? 쌤이 숙제 검사를 하다가 보니까 아 이거는 좀 설명을 해줘야겠다라는 문제가 하나 있었거든. 그게 다질문이야, 다질문. 이게 156번인데 요것만 또 잠깐 얘기하고 다시 정석으로 좀 넘어갈게요. 센의 156번 문제가 뭐였었냐면 이 문제였어. x의 4제곱 플러스 2x의 제곱 플러스 2의 몇 제곱이냐면은 10제곱을 나눈대요. 뭘로 나눈다고 했냐면 x제곱 플러스 1의 4제곱으로 나누었을 때, 얘로 나누었을 때 그때의 뭐를? 나머지를, 그때의 나머지를 Rx라고 하는데 나한테 구하라는 거는 R1의 값을 구하시오. 이거 문제였어요. 그치? 처음에 봤을 때는 다소 좀 생소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치? 나머지 정리를 이용하는 것 같은데 저걸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되나. 근데 사실 쌤은 이게 이제 수학 문제를 많이 풀다 보면은 알 수 있는 그런 느낌적인 감각이자 이제 센스라고 쌤이 항상 표현하는 그런 것들인데, 뭐가 있었냐면은 쌤은 이거부터 한번 눈팅으로 한번 슬쩍 보긴 봤거든. 뭐냐면은 얘하고 얘 뭔가 관계가 있는 것 같은 거야. 그래서 그냥 진짜 이거는 사실 그냥 감이야. 어쩔 수가 없어. 문제를 통해서 힌트를 얻어라 라고 얘기하는, 늘상 강조하는 그 부분에 대한 감이야. 둘의 관계를 봤더니 얘는 4차고 얘는 2차잖아. 뭐 하고 싶은 생각이 들어? 뭐 하고 싶은 생각이 드십니까? 제곱을 해보는 거야. 제곱하면 눈팅으로도 사실 할 수 있잖아. 손으로 쓸 필요도 없고, 제곱하면 x 4제곱 플러스 2x제곱 플러스 1이야. 완전 거의 비슷한 꼴이라는 소리야. 무슨 얘기인지 이해돼? 사실 쌤은 거기서부터 출발을 했어요. 뭐야? 그럼 나는 여기는 이놈 지금 보니까 얘를 여기 안에 알맹이를 뭐 한 거? 제곱을 한 다음에 1 더한 거구나 라고 감을 찾을 수 있다는 소리야. 그래서 쌤은 x의 제곱 플러스 1, 얘 제곱한 것을 바꿨어. 그냥 제곱한 걸 A라고 바꿨다고. 그럼 조금 더 수월해져요. 그럼 봐라. A 플러스, 여기 쌤은 솔직히 말하면 이게 이제 감이니까, 그럼 저기서 이제 바꾸면 저게 뭘로 바뀌냐면은 A 플러스 1로 바뀌겠지. 왜냐면 제곱을 했을 때 x 4제곱 플러스 2x제곱 플러스 1이었으니까 얘는 2잖아. 그럼 거기다 뭐만 더하면 되는 거야? 1만 더하면 되는 거니까 이거를 뭘로 나누었을 때, 얘 지금 봐봐. 제곱을 한 게 A였거든. 근데 4제곱을 한 거니까 양변을 뭐 해줘야 돼? 또 제곱을 해줘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얘를 A 제곱으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래. 봐봐. 쌤이 너네한테 또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있어. 뭐냐면 나머지 정리에 있어서, 나머지 정리야, 나머지 구해라. 그러면 항상 우리 애들이 실수하는 부분이 뭔지 알아? 나머지 정리를 잘못 공부를 해가지고 얘를 이렇게 생각한다고. A 플러스 1의 10제곱을 A 제곱으로 나눠. 그럼 여기에 뭔가 QX가 있었을 것이고 여기가 RX가 있었겠지 라고 하면은 뭐부터 생각하냐고. 빵으로 만들 생각부터 하기 때문에 발목이 잡혀요. 그래서 이거 문제 안 풀린다고. 쌤 얘기를 잘 들어야 돼. 얘로 나누었을 때 이 표현 있죠? 얘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라는 거, 요거 표현 자체는 얘를 지금 빵으로 만든다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뭘 얘기를 하고 있냐면 A 제곱으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 이 나머지 봐봐. 2차지. A에 대해서 얘기를 하자면 A가 2차잖아. 그럼 얘 몇 차 이하라고 얘기해? 1차 이하라고 얘기해. 3차였지? 그럼 2차 이하라고 얘기해. 그 얘기가 무슨 말이냐면 이 부분은요, 여러분들 이렇게 해석을 하셔야 됩니다. A 제곱으로 뭐 했을 때? 묶었을 때. 내가 나눈 게 아니라 A 제곱으로 묶었을 때 뭐한 부분? 묶이지 않는 부분이 되는 거야. 그걸 뭐라고 얘기해? 그걸 우리가 나머지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이게 지금 정확하게 이 개념으로 잡혀있지. 그럼 풀 수 있어. 뭐 하라는 소리야? 전개하라는 소리야. A 제곱으로 묶이지 않는 나머지들을 보라는 소리인 거지. 근데 이게 해석이 안 되니까 이 문제가 질문 이렇게 되는 거라고. 왜? 나는 항상 이거 생각하면 뭐 했으니까? 얘가 빵 되는 걸 찾았으니까. 하면 안 된다고.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겠어? 그래서 여기서 다시 갑니다. 아, 저 멘트를 내가 저렇게 A제곱으로 묶었을 때 묶이지 않는 부분. 그래서 그런 거야. 2차다? 그럼 1차 이하가 된다라는 소리는 뭐야? 2차로 묶이지가 않으니까 1차 이하를 나머지라고 얘기한다는 소리인 거고 3차다? 3차로 묶었기 때문에 2차 이하, 묶이지 않는 것들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라고. 뭔 말인지 이해되지? 그럼 다시 갈게. 아, 그럼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A 플러스 1의 10제곱을 뭐 해야겠다? 전개해야겠다. 이 아이디어가 떠올라야 돼. 전개해야겠다. 그러면 나는 10시 0부터 가. A의 0제곱, 10시 1, 그 다음 A의 1제곱, 플러스 10시 2, A의 제곱 들어가는 순간부터 할 필요가 없겠지. 이유는 뭐야? 여기 이유 부분은 싹 다 뭐가 될 수 있으니까 A제곱으로 묶일 수가 있을 테니까. A제곱, A3제곱, A4제곱, A5제곱. 그럼 나머지는 어디라는 소리야? 결국에는. 얘가 뭐야? 나머지. A가 뭐였어? 얘였지? 갖다 대입해서 다시 답하시면 돼요. 뭔 얘기인지 이해되겠어요? 그래서 이 문제는 이렇게 여러분을 해결하시면 되겠고 다시 넘어가서 연습 문제 4-6번 갈게요. 연습 문제 4-6번. 자, 연습 문제 4-6번 지금 보니까 뭐라고 돼 있냐면은 ax 플러스 b의 2n제곱 요 놈하고 그 다음에 bx 플러스 뭐야? a의 2n 마이너스 1 얘하고 전개식에서 xn제곱의 개수가 서로 같을 때 상수 a의 값을 구하여라. x의 n제곱의 개수가 서로 같대요. x의 n제곱의 개수가 서로 같다라고 얘기하고 있어. 그럼 간단하게 들어갈 수 있지. 얘는 지금 뭐 얘기하는 거야? 여기에서 n제곱의 개수 얘기해봐. 그럼 뭐라고 들어갈 수 있어? 2n, c, n 그리고 요소를 먼저 쓰면 ax의 n제곱 들어갈 수 있고 b의 뭐야? 2n, 그러니까 2n-n이니까 결국엔 뭐가 들어가는 거야? 여기도 n이라고 써주면 되겠지. 이게 지금 뭐가 되는 거야? 저기는 앞에 있는 식을 전개했을 때 n의 x의 n제곱의 개수가 되는 거고 얘도 내가 들어가면은 2n-1cn이라고 잡고 요소 bx의 뭐 n제곱 들어가고 a에 합해서 2n-1 돼야 되니까 n-1제곱이라고 하면 되겠지. 됐어? 그럼 개수만 쌤이 따로 떼서 비교를 하자면 여기 지금 들어가는 게 2n-cn이 있고 자 a의 n제곱 들어가고 b의 n제곱이야. 지금 x의 n제곱은 뗐고 개수만 보겠다라는 소리야. 얘하고요. 2n-1cn하고 그 다음에 여기 b의 n제곱하고 a의 n-1제곱 둘이 같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라고. 됐어? 그럼 이게 두 개 비교할 차례지. 간다. 첫 번째, a와 b의 포커스를 맞춰. b의 n제곱, b의 n제곱 있고 지금 문제에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끄트머리에 a, b가 0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한다라는 건 둘 다 0이 될 수 없다. 고로 뭐 할 수 있다? 나눌 수 있다라는 시그널을 보내는 거지. 일단 얘 b의 n제곱, b의 n제곱 똑같으니까 약분시킬 수 있겠고 얘는 n제곱, 얘는 n-1제곱 전체가 약분돼서 a만 남을 수 있다라는 소리인 거지. 얘가 문제야. 이것 때문에 질문한다고. 내가 그 부분을 그렇게 강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질문. 이유가 뭘까? 저 C를 바꾸질 못한 거야. 뭘로? 팩팩팩으로. 내가 분명히 얘기했어. 이 C를 보면은 팩팩팩으로 바꿀 줄 알아야 뭔가 문제에 대해서 풀어낼 수 있다라는 얘기를 그렇게 강조를 했지만 여전히 우리 친구들은 그걸 기억을 못하니까 질문을 하죠. ENCN이라는 거 팩팩팩으로 바꾸면 어떻게 돼? EN 팩토리얼 먼저 들어가고 여기에 N 팩토리얼 그 다음 또 뭐야? N 팩토리얼 이렇게 들어가겠지. 거기에다 뭐가 곱해진 꼴이야? A가 곱해진 꼴. 여기는 EN-1C야. N이야. 그럼 얘 봐봐. 일단 여기가 EN-1 팩이야. 그리고 n팩이 똑같이 있겠지. 그 다음에 합이 2n-1이 돼야 되니까 n-1 팩이 여기 또 들어가 있다는 소리야. 그럼 양변을 이제 비교를 해줄 차례지. 그치? 얘는 2n-1 팩이고 얘는 2n 팩이야. 나 이거 지금 규칙성을 잡기 위해서 저 2n 팩을 바꿀 수 있잖아. 어떻게 바꾸면 돼? 이 n에다가 뭘 곱하면 되는 거야? 2n-1 팩을 곱해주면 되는 거야. 그럼 내가 꼴이 좀 보일 거고 여기도 지금 보이지? n 팩이고 n-1 팩이야. 그럼 여기도 n에다가 n-1 팩이라고 바꿔주면 충분히 눈에 보인다고. 뭔 말인지 알겠어? 그럼 약분시킬 거 약분시킨다. 일단은 2n-1 팩, 2n-1 팩 날라가. n팩, n팩도 날라가. n-1 팩, n-1 팩도 날라가. 그리고 n이 남았기 때문에 걔네들도 날라가. 그럼 이 a가 얼마라는 소리야? 1이라는 소리야. 그럼 a의 값이 바로 나올 수 있다는 소리지. 뭔 얘기인지 이해되시나요? 문제에서 a 값을 구하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네, 요 방법으로 여러분들 문제 풀어주시면 되고 정말 강조합니다. 식이라는 거 팩팩팩으로 자유롭게 여러분들 바꿀 수 있어야 됩니다. 이거 못하면은 뒤에 이항분포 독립시험 확률 못해요. 알았지? 팩팩팩을 봤을 때 C로 내가 바꿀 수 있다라는 생각을 꼭 여러분은 떠올릴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 자, 그럼 넘어가서 연습 문제 4-7번 갈게요. 사실 생각보다 쌤은 질문이 많지는 않았어. 그래서 쌤은 오히려
정석이 니네가 많이 힘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정석이 더 어려워요. 쌤이 이거 숙제할 때도 그 센을 먼저 풀고 정석을 풀라고 얘기를 해줬잖아. 연습 문제 4-7번 한번 볼게. 지금 얘가 뭐냐면은 2x의 세제곱 그리고 뭐라고 돼 있어? x의 제곱분의 1. 지금 얘가 n제곱 이렇게 돼 있을 때 전개식에서 0 아닌 상수항이 존재해야 된대. 상수항 존재. 상수항이 존재하도록 하는 100 이하의 자연수 개수 구하시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자연수 n이 최소일 때의 상수항을 구하여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답이 두 개네요. 100 이하의 자연수 개수를 먼저 구하고 그 다음에 n이 최소일 때의 그때의 상수항도 한번 구해보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한번 가볼까요? 일단 쟤를 전개한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쌤이 여러분들한테 늘상 강조했던 거 어떤 다항식을 전개한다면 뭘 체크해라? 요소 체크를 먼저 해라. 어떤 게 튀어나올 수 있는지를 먼저 봐라 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그럼 나는 2x의 세제곱이라는 거 튀어나올 수 있고요. 그 다음에 x제곱분의 1이 튀어나올 수 있다는 거 확인이 가능. 그치? 그리고 몇 번 튀어나오는지 모르니까 쌤이 얘는 A번, 얘는 B번이라고 이렇게 잡으라고 얘기를 했어. 물론 그럼 이렇게 되잖아? 그럼 상수항을 볼 때 차수가 어떠면 되는 거야? 같으면 되는 거야. 뭔 말인지 이해되지? 그럼 나는 여기서 어떤 관계가 나올 수 있냐면 첫 번째 지수 3a 제곱 얘는 뭐야? 2b제곱이니까 2b제곱이 둘이 어떠면 된다? 같으면 된다.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뭐야? 두 번째는 a하고 b를 더했을 때는 항상 뭐가 돼야 된다는 소리야? n이 되어야 된다라는 소리인 거겠지. 그치? 뭐 방법이 있어 이제는? 갖다 집어넣을 수밖에 없는 거지. 무슨 말인지 이해되지? 그럼 여기서 a, b에다가 이제 갖다 집어넣는다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100 이하의 자연수가 n이다 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뭐 규칙성을 잡아야 되는 건가? 응? 같으면 상수항이 존재하겠죠. 얘가 차수가 똑같으니까 약분 되겠지, 약분. 그러면 x가 없으니까 상수항이 된다라는 소리인 거지. 그치? 그 얘기를 먼저 했었어야 되는구나. 상수항이라는 소리는 x라는 그런 개수가 군더더기가 안 붙으니까 차수가 같아야 된다. 당연히 알 거라고 생각하고 그 부분을 넘어갔어. 그래서 이거 문제 푸는 걸 못 푸는 건 줄 알고 라고 생각을 했는데 미안합니다. 상수항, 이거 무슨 얘기인지 알겠지? 그치? 그럼 이제 뭐 하면 될까? A에다가 뭔가 한 땀 한 땀 집어넣어서 찾아줘야 되겠는데 A는 어떤 것들이지? 요거 한번 생각해볼까? A는 어떤 것들만 집어넣을 수 있을까? 봐봐. 3A하고 2B하고 같대. 그치? 그럼 얘는 3A는 뭐라고 읽어 우리가? 3의 배수요 라고 읽지. 2B는 뭐라고 읽어 우리가? 2의 배수요 라고 읽지. 3의 배수하고 2의 배수인데 그 둘이 같대요. 그럼 그 얘기는 뭐겠어? 이 값 자체는 뭐가 될까? 이 값 자체는 6의 배수가 되어야 된다라는 소리인 거겠지. 왜냐면은 3의 배수랑 2의 배수랑 같아. 3의 배수가 홀수인데 절대 짝수랑 같을 수가 없잖아요. 3의 배수이면서도 이 수 자체는 뭐가 되어야 된다? 짝수가 되어야 된다. 그럼 그 얘기는 뭐야? 6의 배수구나 라고 연결시킬 수 있다라는 소리인데 쌤은 지금 이 얘기가 아니라 고로 A라는 건 뭐가 될 수밖에 없다? 2의 배수가 될 수밖에 없다. B라는 건 뭐가 될 수밖에 없다? 3의 배수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소리야. 무슨 말인지 이해되지? 그런데 여기 사실 A만 결정을 하면 B는 자동으로 결정이 될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아? 그럼 A가 쌤이 아까 뭐라 그랬어? 짝수만 되면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 그치? 그러면 여기서 B는 자동적으로 결정된다고 얘기를 했어. 그럼 생각을 해봐. 지금 100 이하의 자연수야. 둘을 더했을 때 100 이하가 되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거든. 그러면 우리는 쉽게 가보자. 자, A, B부터 시작을 할 건데 쌤이 지금 어떤 조건을 걸었냐면은 이런 조건이 있다 그랬어. 얘 때문에 첫 번째 조건 때문에 반드시 A는 뭐가 되어야 되고 2의 배수 짝수가 되어야 된다고 했고 B는 뭐가 되어야 된다? 3의 배수가 되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A는 2의 배수래. 그럼 하나씩 집어넣어봐. 2를 내가 집어넣는다고 생각해봐. 가장 작은 수로 시작을 하자라는 소리인 거지. 2를 집어넣으면 B는 자동으로 뭐가 되니까 3이 되겠네. 그치? 하나만 더 집어넣어볼게. 4를 집어넣는다고 생각해봐. 그럼 B는 뭐가 돼? 6이 되는 거 눈에 보이지? 그치? 그럼 주저리 가. 그 큰 수. 그냥 뭐가 될 수 있을까? 내가 그냥 어림짐작으로 한번 잡아볼까? 뭐 집어넣어볼까? 더해서 100 이하가 되어야 된다라고 했어. 그러면 뭐 한번 해볼까? A에다가. 그냥 애초에 더한 걸로 규칙을 찾는 거예요. 뭐 그래도 상관은 없겠고. 그럼 뭐 있을까? 뭐 그냥 아무거나 뭐 50 같은 거 집어넣어볼까? 50 같은 거 집어넣으면 돼 안 돼? 100을? 넘어가 버리네. 그럼 40 집어넣어볼까? 그럼 얼마 나와? 60? 끝나버렸네요. 그치? 40이랑 60 더하면 얼마 되니까? 100 되니까. 여기까지 나올 수 있다는 소리지. 그치? 그럼 몇 개 나올 수 있어?
2,3부터 40, 몇 개? 20개가 정답이 되는 거지. 20개가 나올 수 있었고 나한테 물어봤어. n이 최소일 때의 상수항을 구하시오라고 했어. n이 최소일 때는 뭘 말하는 거야? 집어넣어서 상수항이 얼마인지는 여러분들이 직접 구하시면 되는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이 4-9번. 4-9번은 사실은 질문을 해야 돼요. 쌤이 사실은 4-9번도 그때 수업 시간에 풀어줄까 하다가 한번 봐라, 고민해봐라 해서 그냥 쌤이 안 풀어줬는데, 자, 4-9번 문제는 지금 뭐가 돼 있냐면은 루트 3x라고 돼 있습니다. 얘가 지금 루트 3x 개수가 무리수예요. 마이너스 세제곱근 루트 2 하고서 y 이렇게 돼 있는데 얘 20제곱, 얘 전개식에서 개수가 유리수여야 된다고 합니다. 개수가 유리수 가 되도록 하는 항의 개수는 이라고 물어보고 있어요. 전개식 2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이 문제도 마찬가지. 일단 뭐 파악해야 돼? 요소 파악을 먼저 하세요. 그럼 얘가 루트 3x라는 게 있는 거고 마이너스 세제곱근 루트 2y라는 게 있는 거야. 그래서 얘네들도 각각 내가 몇 번 나오는지 몰라. 몇 번 나오는지 모르지만 개수가 유리수가 되어야 한다고 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무리수의 형태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소리인 거거든. 그럼 여기는 a는 사이즈 나오지 않나? 루트 3이야. 루트 3이 유리수로 바뀔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야. 뭐 하면 돼? 제곱, 4제곱, 6제곱, 8제곱 하면 된다는 소리지. 지금 무슨 얘기야? a는 뭐가 되면 돼? 2의 배수가 되면 되겠죠.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지? 그다음 여기는 얘는 세제곱근 루트 2도 유리수로 바꿀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야. 몇 제곱? 세제곱, 또 6제곱, 또 9제곱, 또 12제곱 하면 된다는 소리지. 또 사이즈 나와서 b는 뭐야? 3의 배수. 그치? a는 2의 배수가 되어야 되고 b는 3의 배수가 되어야 되는데 둘을 더했을 때 요 조건을 만족하면서 동시에 두 번째 어떤 조건까지 만족해야 돼? a 더하기 b가 얼마 돼야 된대? 20이 되어야 된다. 요 조건까지 만족시킨다는 소리야. 괜찮지? 그럼 너네들 충분히 개수 찾을 수 있다 없다? 찾을 수 있겠죠. 방금 전에 쌤이 한 거대로 여러분들 찾아주시면 답이 나오는 문제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연습 문제 4-11번 한번 가볼게요. 연습 문제 4-11번. 연습 문제 4-11번은 어떤 게 질문인 거야? x제곱의 개수를 못 구하는 거구나. 자, 가볼게. 연습 문제 4-11번. 자, x제곱의 개수를 구하라고 얘기를 했는데 1번 지금 문제가 뭐냐면 1 플러스 x, 그 다음에 1 플러스 x의 제곱, 그 다음에 쭉 가가지고 어디까지? 1 플러스 x의 n제곱. 얘는 간단하게 할 수 있죠. 어떻게 할 수 있어? 얘는 제곱이 나올 수 없어. 여기서부터 시작이 될 텐데 어떻게 들어가면 돼? 얘는 2개 중에 x가 몇 번 나와야 돼? 2번 나와야 돼. 그 다음 3개 중에 x가 2번 나와야 될 거고 4개 중에 x가 2번 나와야 돼. 그래야 요소가 되니까 x제곱이라는 게 만들어지겠지. 여기 지금 다시 한번 얘기할게. 나올 수 있는 요소가 1이랑 x야. 그런데 x제곱의 개수를 물어봤다라는 건 2개 중에 x가 몇 번 나와야 된다? 2번 나와야 된다. 그 다음에 1 플러스 x의 세제곱이었을 텐데 3번 중에 x가 몇 번 나와야 된다? 2번 나와야 된다. 이 얘기를 하는 거야. 계속 가면 마지막이 뭐가 됐을까? n번 중에 x는 2번 나와야 된다. 이렇게 넘어갔겠지. 내가 이거를 문제를 설명을 하면서 뭐라고 얘기를 했었냐면 끝에 자리가 2 다 똑같지? 이거 이항계수 성질 아니라고 얘기를 했어. 너네한테 뭐라고 강조했어? 이거 파스칼이다. 파스칼 삼각형 그 얘기라고 얘기를 했지. 그치? 그럼 이거 바꿔줘야 된다는 소리잖아. 2C2. 지금 이거 두 개 계산이 안 돼요. 얘가 3이니까 얘도 뭘로 바꿔줘야 돼? 3C 3으로 바꿔줘야겠지. 2C2가 1이기 때문에 3C 3은 1이니까. 그럼 이 두 개 하면 사이즈 나오죠. 얼마야, 세이가? 4C3. 또 나와. 블라블라블라 나올 수 있겠지. 그럼 얘 바로 직전이 뭐였을 거냐면 NC3이라고 나왔을 거야. 그럼 두 개를 합치면 정답은 뭐가 되는 거야? N 플러스 1C3. 얘는 N 플러스 1C3. 이게 정답입니다. 뭔 말인지 이해되지? 그 다음에 2번도 한번 볼게. 자, 2번 문제는 지금 뭐냐면 x 플러스 x분의 1. 얘를 제곱을 했어. 그 다음 두 번째는 뭐야? x 플러스 x분의 1을 세제곱을 했어. 플러스 x 플러스 x분의 1을 4제곱을 했어. 플러스 블라블라블라 가는데 어디까지 갔냐면 x, 뭐야? 끝이 있구나 얘는. 6제곱까지.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다 보니까 요소가 튀어나올 수 있는 게 모두 다 요소가 어떻게 튀어나오냐면은 x가 있고 x분의 1이라는 요소가 있습니다. 그죠? 근데 지금 나한테는 x제곱이라고 얘기를 했어. 물론 얘가 a고 얘가 b가 돼야 돼. 그치? 그럼 너네 한번 잘 생각해 보라고. x제곱이라고 얘기를 한다라는 거는 여기는 a가 얘보다 몇 개나 더 커야 된다는 소리야?
두 개가 더 커야 되냐? 두 개가 더 커야 된다는 소리야. 약분을 시키더라도 여전히 두 개가 더 남아있어서 x제곱이라는 게 만들어질 수 있을 테니까. 뭔 말인지 이해되지? 그럼 두 개가 더 커야 된대. 그럼 난 여기 있는 b라는 a, 아니 뭐 얘를 바꿀까? 얘를 a 뭐라고 바꿀 수 있어? 마이너스 2라고 바꿔도 상관없지. 그치? 그럼 이 둘의 합이 2가 될 수 있는지 보시면 돼요. 이 둘의 합이 2가 될 수 있나 없나? 충분히 가능하죠? 이 둘의 합이 3이 될 수 있나 없나? 2a-2가 3이다. 될 수 있어 없어? 얘 두 개 더하면 2a-2라 그래. 2a-2는 정확하게 무슨 꼴이냐면 짝수꼴이야. 3 된다는 거야? 여기에선 절대 뭐가 나올 수 없어? x제곱이라는 개수조차가 나올 수가 없다라는 소리야. 마찬가지로 5에서도 나올 수가 없겠지. 짝수 차수에서만 나올 수 있다라는 소리인 거고 3개밖에 안 된다라는 건 직접 뭐 하라는 소리야? 구하라는 소리였어요. 그치? 그럼 여기 들어가면 2a-2가 2래요. 그럼 a는 얼마? 2a-2가 2래요. 그럼 a는 얼마? 2가 되는 거겠지. 그럼 얘는 두 번 중에 두 번 다 뭐가 나와야 된다는 소리야. x가 두 번 중에 두 번 다 나와야 된다는 소리인 거고 2a-2가 이번에는 4래요. 4라는 소리는 a가 얼마라는 소리야? 3이라는 소리인 거겠지. 그럼 여기서 얘 4개 중에 3번이 나와야 된다는 소리인 거고 여기서 6시 그 다음에 2a-2가 6이 돼야 된다는 소리는 a가 얼마? 4가 돼야 된다는 소리니까 6시 4. 요것들을 다 더하라는 소리야. 요건 뭐 지금 구하는 거 어렵지 않으니까 그냥 답하셔야죠. 뭐 3개밖에 안 되니까. 됐어? 여기까지 할게요. 저거 은지 좀 눌러주시고. 오케이, 숙제 말할게. 첫 번째, 그 기본정석. 기본정석이 5단원 전부인데 5단원 전부. 5단원 전부인데 제외되는 게 있어. 어디가 제외돼? 기하적 확률. 여기에서 기본 문제와 유제 문제는 풀지 않습니다. 기하적 확률만 여러분은 빼시면 되고 두 번째는 이제 센이 숙제가 되는데 잠깐만. 번호로 얘기를 해줄게요. 193번부터 그 A단계 푸세요. A단계 안 푼 놈들 있더라. 잘하나? 그럼 처음 푸는 거니까 하세요. 215번까지 한 세트. 그 다음에 224번부터 제가 조금 어려울 수 있을 것 같은데 여기서부터는 일단 255번까지만 할게요. 255번까지. 통계적 확률과 기하적 확률은 제외 아니. 여기 얘 하고 여기도 있구나. 265, 266까지. 265, 266까지. 통계적 확률과 기하적 확률은 일단 놔두시고 기하적 확률은 그냥 X 하세요. 여기 지금 두 문제가 있는데 기하적 확률은 그냥 X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오케이? 여기까지가 숙제입니다. 오케이?